네, 반갑습니다. 김구라입니다. 예. 자, 저희가 말이죠. 지난번에 이제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월요일 날 라이브 방송을 저희가 진행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인사 좀 해주시죠.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 목표 오늘 저희 목표는 말이죠. 사실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라이브 했을 때 그때 한 4,500. 4,500. 근데 지난번에 5,500. 그래서 5,500. 제가 이제 6,500을 공헌을 했습니다. 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6,500이 안 될 시에는 뭐 어쨌든 간에 라이브를 뭐 그냥 말은 그래 뭐 접겠다 했는데 그건 뭐 아니고 어쨌거나 근데 오늘 제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오늘 슈카도 라이브를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저기 제가 뭐 사실 이제 뭐 슈카고 뭐 라이브러시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경제 방송을 하고 오늘 슈카도 경제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슈카가 뭐 그 친구는 이제 구독자가 뭐 200만도 넘고 그러는데 저희는 뭐 30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심경으로 해서 저희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실시간 동시 접속자는 슈카를 한번 이겨보도록 와, 6,500 진짜? 한번 가봅시다. 예, 그래요. 나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슈카가 김구라 경제연구소 때문에 우리가 타격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좀. 근데 사실 우리가 파일을 키워야지 이거 나눠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가? 예, 그럼요. 예. 자, 어쨌든 반갑습니다. 예. 자, 지금 어떻게 되죠? 예. 속도 굉장히 빠르네. 예. 좋아요. 고맙습니다. 예? 1,000명 넘었어요. 야, 이렇게 쭉쭉 는다. 이러면 우리 방송이 정말 너무 잘 될 것 같은데 구독자가 안 늘어. 정말.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아니 그래서 말이죠. 제가요. 사실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 이제 서정진 회장님이세요. 와. 우리나라 뭐 셀트리온. 어쨌든 예. 어쨌든 뭐 저기 주식 평가액 이런 걸로는 사실 이종 회장 못지않은 그런 분이잖아요.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고 뭐 저도 이제 가끔 종종 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서정진 회장님 또 이제 그 밑에 저희 고등학교 동문이 계열사 이제 대표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드렸죠. 그래서 우리 저 서정진 회장님 일상 팔로우를 내가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아니 왜냐면 이제 재벌 회장님들도 어쨌든 간에 이제 대중들한테 친근하게 다 가는 게 또 그럼요. 어떻게 보면 회사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되고 또 그리고 그분이 되게 이제 소탈하신 분이고 또 이렇게 언론에 어쨌든 친화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안을 드렸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뭐 답이 없네. 그러니까 뭐 사실 제가 이제 종종 좀 인사도 좀 드리고 그랬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얘기 들어봤더니 그 유튜브 이런 거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거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자기 거 하기 전에 여기서 먼저 몸 한번 풀면 그래요. 좋지 않을까요? 저도 이제 그 셀트리온 주식을 저도 이제 갖고 있습니다만 셀트리온이 요즘 조금 횡보입니다. 횡보. 예,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온 김에 셀트리온 저도 이제 뭐 꽤 담았거든요. 한 21만 원 정도에. 근데 지금 이제 횡보인데 저도 이제 거의 한 2, 3% 정도 빠진 금액. 근데 어쨌든 잘 버티면 버티는 거고 조금 뭐 요즘 뭐 이렇게 나쁘지 않은데. 20만 5천 셀트리온이 조금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셀트리온도 한 뭐 몇 달 전에 이제 강력 추천했었고 해서 셀트리온 지금 횡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단 뭐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뭐 삼천당 제약 이슈도 있었고 아하.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삼천당이 정말로 물을 흐렸어. 뭐 의도적으로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만 결국은 이제 회사 잘못이 있는 거잖아요. 예. 뭐 소통의 잘못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검증돼야 될 부분이 있죠. 음.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어쨌든 시장의 바이오에 요구하는 건 새로운 것이죠. 아하.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매출 잘 나오는 거 알겠고 아하. 뭐 실적 좋은 것도 다 알겠는데 밸류에이션 그 정도 평가 받고 있잖아. 니들 어쨌든 간에 지금 셀트리온 하면 이제 어쨌든 대장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 더 새로운 걸 내놔라.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매출을 더 막 키운다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많이 느리긴 하지만 뭐 셀트리온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우리 저기 김종현님 라디오스타 출연시켜 주세요.해서 김종현 씨가 고사랍니다. 예. 아니 제가 뭐 재미가 있어야지 나가서 뭐 얘기를 하죠. 종현은 재미는 없는데 아는 게 많지. 거기서 주식 얘기하면 좋잖아. 아유. 그런 공주파 방송에 주식 얘기하면 PD가 싫어할 걸요. 그렇잖아요. 주식을 다른 종목을 패널이 얘기를 웃겨주면 못해. 되지. 종목을 얘기를 못해. 그쵸. 공주파에서. 종목 얘기하면 안 돼. 그게 안 문제야. 돼요. 그래서 그럼 뭔 얘기를 하는겨? 그러니까 S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 그래도 알아듣지만 답답하지. 답답하네. 자, 여러분들 저기 김종효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김종효를 지금 외치고 있고 갓종효라고 화가 있는데 신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역사에서 신을 원망하는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김정은에 대해서 정말 와 칭송하다가 에이 이러다가 갑자기 또 현대백화점하고 상신 EDP 오르면서 사람들이 야 현대백화점 여러분들 축하해요. 현대백화점 갑자기 7만 원 돼서 지금 9만 원 됐어. 야 참 정말 그리고 또 이제 상신 EDP도 막 그냥 뭐 상가고 난리 났더라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가서. 상신 그렇더라고. 네. 저도 사실 제가 두 형님들하고 저도 팔았는데. 맞아요. 네. 상신 EDP 팔고 현대 안 사고 KC 샀는데 이게 웬일이야? 자,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사실 상신은 저는 김정은 씨가 이제 얘기해 준 대로 목표가에 와서 3분의 1씩 분할 매도를 해서 어떤 가격은 저는 이제 제가 팔았던 가격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보다 이제 밑에 가격에서 팔기 시작해가지고 저는 뭐 만족하고 있는데 뭐 지금 뭐 상신 EDP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어차피 2차 전지에 대해서 얘기할 거라 뭐 전반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상신 어쨌든 EDP만 봤을 때 우리 왜냐면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라인업에 오늘 근데 그거 하나만 얘기할 수가 없어. 다 엮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삼성 SDI, 상신 EDP 그다음에 뭐 최근에 성일하이텍 이런 종목군들이 다 한 통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결국 ESS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한중 NCS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그 종목군들이 한 통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라. 그래서 뭐 삼성 SDI도 오늘 또 신고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향이 같은 방향일 뿐이고. 그래요. 저희가 있잖아요. 이따가 2차 전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핵심적으로 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야 그리고 현대 GF홀딩스 같은 경우도 아니 얘는 어떻게 방과 후에 더 잘 나가? 지난번에 딱 한번 확 그냥 시간에 거래해서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현대 GF홀딩스도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거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간에서 변동성 주다가 막상 또 본장에서는 많이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서 좀 주의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온 이슈는 다 아시는 것처럼 현대홈쇼핑 합병이거든요. 근데 이거 이미 몇 달 전에 다 알려준 뉴스예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급등하는 게 저는 조금 의아하긴 한데 어쨌든 뭐 내일 본장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현대GF홀딩스는 아직도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라서 그 주가 떨어질 때도 저는 뭐 변함없이 계속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현대백화점하고 현대GF홀딩스는 뭐 여전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경향을 보면 아마 내일장 시작하면 오늘 지금 시간에만큼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현대GF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금 이제 막 올랐다고 해서 갑자기 가치가 막 오른 건 아니고 가치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수급이라든지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오르는 건데 그게 우리가 땡큐인데 그러니까 오늘 뉴스가 났다고. 현대홈쇼핑 합병이 이제 확정. 확정. 이미 알고 있었는데 다 알려진 뉴스인데 그 이제 확정 오늘 뉴스가 났죠. 네. 자, 그리고 KC까지. KC도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추천했고 저도 이제 담았는데 KC는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우리 김인만 씨가 많이 징징대네. 요즘 주식 투자하고 나서 많이 징징대더라고. 내가 상금만 떨어지니까. KC 어떻게 된 거야, KC? KC는 최근에 뭐 주가에 갑자기 급락의 이유는 특별히 뭐 표면화된 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종목을 보는 시각은 여전히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전력 반도체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건 변하지 않았는데 주가가 이렇게 좀 변동성이 커지니까 저도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그다음에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거래도 정지돼요. 그래서 그 거래 정지되는 구간이 주식 병합을 위한 거래 정지이기 때문에 거래 정지 이후에 뭐 어떻게 또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종목의 지금 핵심 포인트는 성장성은 변하지 않았다. 네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저번에 댓글 보니까 이거 꽤 많이 사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소형주는 정말로 좋게 보고 맥스로 사도 20% 넘으면 안 돼요. 자기 포트에서. 근데 어떤 분은 막 50% 사신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여러 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너무 위험한 전략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단 조금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아마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노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난 4분기에도 별로 실적이 안 좋았는데 원래 이 종목의 한 70%의 본질 매출은 SSTR이라고 해서 소형 트랜지스터 만드는 건데 이게 이제 일반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마진율이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1분기도 실적이 좋지 않아서 빠지는 거라면 조금 더 빠질 수 있죠.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이 종목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 30%의 전력 반도체가 올해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산업 분야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조금 길게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대신 여기서 추격 매수, 추가 매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건 안 된다. 너무 많이 담으신 분들은 좀 줄이시라. 손절을 일부 하시라. 저는 저희가 뭐 여기서 뭐 무슨
그 리딩방 운영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뭐 책임져 드릴 수 없지만 그럼요. 저는 손절이 필요한 종목은 반드시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뭐 대한항공도 이미 말씀을 드렸고 KC도 저는 일정 부분에 너무 많이 비중을 담으신 분들은 반드시 손절이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10%까지는 괜찮아요. 10%면 형님 그게 반토막 나도 전체 포트에서는 5%예요. 그럼 버틸 수 있죠. 자, 알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 몇 명이에요? 2,800이에요. 오, 벌써 쭉 늘었어. 야, 근데 오늘은 보니까 후원이 별로 없네. 슬슬 내가 보니까 이제 슬슬 뭐 성격들 나오는 거지 뭐. 성격이 나와. 근데 뭐 어쩌고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저기 있잖아요. 후원. 돈 2만 원, 3만 원 받아가지고 저희 그러고 싶은 생각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그래도 좀 어쨌든 해주세요. 예. 근데 있잖아 오늘 이제 사실 오늘 장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어쨌든간에 우리 장은 어쨌든 전 세계 모든 증시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호르무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사실 지금 어쨌든 종전을 위한 이제 휴전 기간인데 지금 2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이제 뭐 돌발 변수가 나왔잖아요. 사실은 이제 풀겠다. 근데 역봉쇄했다. 그러니까 또 이란에서도 또 이거 다시 봉쇄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란으로 가는 배가 어쨌든 간 미국의 어쨌든 간에 납포가 됐고 또 맞아요. 이란이 어쨌든 간에 뭐 걔들 말로는 그래 공격을 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뭐 아직까지 반응은 없는데 어쨌든 거기가 이제 긴장감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식시장은 코스피가 한 6,200선에서 올랐다. 예, 이걸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아시아 증시 전반이 다 괜찮았죠. 일단 가장 민감한 건 유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어제 이제 긍정적 소식으로 11% 급락했다가 오늘이 이제 다시 이제 봉쇄 얘기 나오면서 반등했는데 절반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가의 민감도를 보면 시장은 약간 뭐 트럼프 타코에 베팅하는 게 아닌가. 트럼프 타코. 아하. 트럼프 지금 타코. 지금 어차피 여기에서 그렇지. 트럼프는 항상 말만 세게 지르고 말이야. 네, 여기 또 치킨 아웃 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시장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물론 이제 오늘 미국 증시 출발하고 또 뉴스 나오는 것에 따라 또 변동성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전쟁이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은 정점을 넘었을 가능성이 높다. 아하. 그래서 오늘은 미장은 조금 빠지면서 출발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뭐 완전 빠지는 건 아니고 네. 어쨌든 하긴 우리가 트럼프를 지난 4년 봤고 그 요번에는 또 이제 1년 반째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렇게까지 몰랐어요. 근데 요번에 보니까 대충 보니까 분위기가 파괴되더라고. 예, 그래서 감 잡았어. 예, 그래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에 전쟁을 지속할 만한 지금 여력이 3국 다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란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그래도 조금 주식이 뭐 냉정을 찾았고 전쟁 이후를 아마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2만 원 쏘신 분 있어. 네카오 망했지만 봐주세요. 네카오 망했는데 봐주세요. 이거는 저희가 예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예. 네, 한마디로만 언급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제가 이제 네이버 많이 언급드리고 있는데 네이버가 어느새 PBR 1배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장부가치 수준으로 빠진 와 거예요. 진짜로. 네. 네이버가 어쩌다 그렇게 빠졌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네이버는 성장성 없는 기업이라고 보는 거죠 시장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나도 있잖아. 요즘 있잖아 뭐 검색할 때 사실은 그냥 구글에 들어가서 돈 안 내는 AI 있지. 재미나이. 예. 그거 아주 내가 옛날에 그 저기 좋아하는 그 은퇴 농구 선수들, 은퇴 잘 야구 나와요? 선수들 치면 그냥 나와. 내가 옛날에 그 좋아하는 스타 중에서 데리 콜맨이라고 있어. 야구 선수예요? 아니 농구 선수라고 얘기했잖아요. 데리 콜맨이라고 있는데 성격이 이렇게 썩 좋은 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재능에 비해서 못 큰 사람인데 난 가끔 그 사람이 궁금해. 근데 네이버 같은 데 치면은 데리 콜맨 하면 잘 나오지도 않아. 근데 딱 치면은 데리 콜맨 근황 AI 딱 하면은 진짜로? 뭐 요즘 목회 활동을 하고 있으며 뭐 이렇게 나와. 나도 요즘 진짜 네이버 안 한 지 오래됐어. 네이버는 그렇게 안 나올까요? 네이버는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 나오긴 나오는데 그렇게 이제 내가 의도하는 바대로 맞아. 안 나오고 약간 자료가 부족할 수 있죠. 맞아. 근데 저는 네이버는 그렇게 생각해요. 카카오는 조금 다릅니다. 카카오는 조금 아직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 근데 네이버는 PBR 1배라면,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 성장이 있느냐 없느냐 정도만 보면 건데, 그 구글의 검색이 그렇게 전 세계를 장악할 때도 유일하게 못 들은 나라가 우리나라. 맞아, 우리나라였었잖아. 중국하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중국은 막았고, 우리는 막지 않았는데도 어쨌든 못 들었고. 중국은 어차피 뭐 사회주의 국가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은
네이버는 지금의 영역만 지켜도 PBR 한 배는 조금 싸지 않을까? 아하. 그래서 네이버 AI는 지금 자신들을 지켜서 자신들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쇼핑 이용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쿠팡 탈출하면서. 그럼 이제 말로 그걸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야, 나 매일 사는 휴지 내일 월요일 날 도착 보장하는 걸로 사줘라고 말로 하면 바로 이제 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 그런 형태의 이제 고도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 같고 추가적인 확장은 이제 지역으로 사우디를 확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우디가 전쟁판이라 지금 아사리판이 나긴 했는데 만약에 사우디만 뚫으면 GCC 6개국은 다 뚫는 거라고 봐야죠. 그러면 그게 또한 인구가 5, 6천만 되니까 아하. 그러면 이제 그 두 가지가 접합되면 그래도 네이버는 조금 올라갈 여진이 있지 않을까. 다만 시간은 많이 희망이 걸린다. 있다. 희망이 있어. 그래 어떤 분이 아주 그 일상 속의 행복을 아주 소소하게 올려주셨는데 현대백화점으로 돈 현대백화점 벌어가지고 이야기 많이 하네. 여자친구랑 쿠쿠 가서 맛있는 거 먹었다고 아주 정말 행복하다? 귀여운 댓글. 지난번에 그 저기 아주 그 베스트 댓글 있었잖아. 대한항공 6% 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랑 마찬가지로 아주 정말 그러면서 재미 보는 겁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제 김종현 씨가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저희가 사실 이제 그 녹화는 사실 사연편을 먼저 떴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라방에 이렇게 분위기 축 처진 라방 없어요. 그런가? 왜냐면 되게 밝아. 근데 오늘 김인만 씨 방송 몇 항 뛰었고 나도 저기 오늘 1박 2일로 저기 수안보 갔다 왔어. 그래가지고 애랑 같이 하루 종일 씨름했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조금 기운이 조금 이게 좀 텐션이 떨어진 상황인데 나야 근데 항상 텐션이 높지 방송할 때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오늘 저희가 아까 녹화 방송에서 사연 때 2차 전지 얘기를 살짝 했는데 오늘 그래요. 이제 김정일 씨가 2차 전지 얘기를 왜냐면 2차 전지는 진짜 우리 몇 년 전에 배터리 아저씨 해가지고 그렇지, 정말 배터리 2차 전지는 우리 정말 국민주야. 정말 뭐 나도 첨보 갖고 있지. 뭐 옛날에 그 저기 그거 뭐야 2차 전지 그 대장주 있잖아. 에코프로? 에코프로부터 해가지고 많잖아.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그때 안 들어간 사람 거의 없죠. 맞아. 2차 전지 오늘 좀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예. 네, 일단 1분기 실적은 다 별로일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1분기가 별로란 얘기는 역시 별로라고? 캐즘 때문에. 뭐 전기차 캐즘도 있고 그다음에 AMPC가 생산해서 나오는 보조금도 줄었고 미국에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정체를 보이는데 근데 최근 주가의 반등은 두 가지 이유로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이제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건. 네. 첫 번째는 이제 ESS에 대한 기대감. ESS. 근데 ESS라고 우리가 통칭하자면 이거 좀 잘라서 봐야 돼요. ESS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형님은 아실 텐데 UPS 같은 거. 그러니까 방송국 왜 전원 꺼질 때 전원 꺼지지 말라고 비상 전원으로 두는 거 있잖아요. 맞아. 그 UPS도 결국은 다 이런 배터리로 하는 거예요. 그러네. 맞아. 그다음에 이제 그 배터리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정전을 막기 위한 그런 배터리 시스템도 구축이 돼서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다 ESS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있잖아 그 스페인 그 있잖아 완전히 정전. 온 나라가 정전 대정전. 불나가는 거 맞아. 보면은 야 이런 것도 좀 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어쨌든 전력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뭐 데이터 센터가 여기저기 생기고 하니까 그러면 뭐 그리드라든지 분산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수요는 우리나라만 느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겠죠. 들어요. 그래서 전기차가 최근 뭐 유가가 많이 올라가서 전기차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전기차 가격이 아직은 높은 편이어서 이거는 좀 제가 보기엔 제한적이고 그렇다면 여전히 ESS가 생각보다 범위가 꽤 넓게 많이 늘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최근에 갑자기 고점을 모르고 튀어오르는 리튬 가격. 리튬. 네, 이게 결국 공급망 문제죠. 그러네. 네, 그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공급망 문제 때문에 야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어차피 각자 도생 시대로 가면 그래. 저 공급망이 어려워져서 공급망 한 군데 의존하면 죽는다. 그래서 유럽도 지금 대놓고 ESS 엄청 설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도 대놓고 야 히토리하고 우리가 리튬 같은 거 저렇게 중국에 의존하는 거 말이 돼? 이것도 줄여. 이게 지금 의도적으로 정책으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사실 그 저기 뭐 중국에 의존하는 것도 사실은 한 나라에 의존하는 것 자체도
위험한데 중국에 의존하는 것 자체는 더 더 리스크하죠. 어떻게 보면 리스키할 수 그렇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대체 국가들을 찾고 있고 우리나라 스스로도 그런 노력을 하고 근데 있고. 그런 대체 국가들이 뭐 브라질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좀 있는 뭐 거야. 인도네시아 뭐 그다음에 뭐 아르헨티나 리튬 같은 경우에는 뭐 아르헨티나 염호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국가들이 있고 호주에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호주 서부 쪽에. 네, 근데 보통 이걸 안 했던 이유는 비싸니까. 아하. 중국이 압도적으로 싸니까 그냥 중국 거 쓰자라고 했던 거였는데 중국 계속해서 그 저기 사실 이제 이런 시토류들이 사실 환경 오염에 그렇죠. 완전히 맞아. 그냥 쥐약이잖아. 근데 계속 걔네들은 그냥 했는데 얘네들은 사실 이제 이런 산업을 하기 싫었던 거지 뭐. 그렇죠. 예. 그래서 가격 문제만 보면 아직도 중국을 이길 국가는 아무데도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국가를 찾아보자. 지금 중국에서 히토류 하는 거를 히토류는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압도적으로 많이 만드는 생산 시설이나 전체 밸류 체인이 중국에 많이 있었던 거지 히토류는 여기저기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 베트남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베트남을 생산 대체지로 찾는 방향도 있고. 아 트나미를. 트남이 그러니까. 아 트남이야 원래. 트남이라고 해 우리는 항상. 진짜로? 트남이지 뭐 그럼. 그러네. 그다음에 또 이제 멀리 보면 호주 같은 데서 개발 안 했던 것도 호주도 개발해서 이제 캐내기 시작하고. 아 트남에도 근데 저기가 있나? 저 히토리가 있나? 베트남 말고 호주는 많죠. 아니 근데 트남에다 생산기지를 하자. 네, 생산기지. 역시 이제 중국의 대안으로 인구도 많고 젊은 사람들도 많고 거기도 역시 사회주의 국가인데 그래도 미국한테 우호적인. 그렇죠. 아 트남이로 하자.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제 미국의 밸류체인이 있으니까 이제 그쪽에 확장도 가는 거고 이제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래서 실적은 부진하지만 오히려 지금은 부진한 실적은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변동비 산업이니까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는 게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좀 옆에서 설명 좀 듣자. 듣고 있어요. 그럼 이제까지 안 들었어? 그럼 김종혁 개인 방송해야지 그럼. 예. 아까 15,000원 내신 분이 그러니까. 풍상 물어봤어. 네? 풍상. 마이너스라고. 갑자기 또 풍산은 좀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또 돈 낸 사람은 아니 그건 해줘야지. 아니. 풍산은 지금 아닌 것 같고 그건 저희가 이따가 좀 그래요. 자 그럼 말이죠. 아니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와. 4,400 여러분들 와 6,500 되겠는데? 제발 좀 끊지 말자는데 많이 끊는 걸 자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내가 MC의 역할이 있잖아. 물론 MC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 봤을 때 너무 적극적으로 한다. 근데 이 정도면 저는 충분히 뭐 괜찮다고 보거든요. 예전에 비하면 많이 안 끊는데. 그리고 김종효의 얘기에 지금 거의 집중하고 있고 그럼요. 저희도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서 물어봐 주는 건데 그런 거는 좀 예. 아니 왜 이리 잘 긁혀요가 아니라 이게 여기 계속 뜨니까 그러는 건데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김인만도 요즘 헛소리 자제하고 있는데. 꾹 참고 있어 지금 집중하려고. 그러니까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아까 2차 전지 그래서 이제 나쁘진 않다. 네네. 전반적인 어떤 것들이. 예. 네, 분위기가 그래서 좋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ESS 중심 종목들이 가장 강하죠. 그러니까 삼성 SDI, 뭐 상신 EDP, 그 다음에 지금 한중 NCS라든지 아하. 뭐 이런 종목군들이 가장 강한 그룹을 형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 뒤를 이어서 이쪽에 적극적으로 인벌브하고 있는 LG엔솔이 최근에 조금 뒤쫓아가는 모습이고 LG엔솔. 원래 규모로만 보면 LG엔솔이 그렇죠. 더 앞서 가야 되는데 사실 뭐 기술력도 이제 최고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SK이노베이션, SKO는 아직까지는 ESS 쪽에서는 좀 적극적인 행보를 아직까지는 보이지 못하고 있죠. 다만 여기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만큼 그다음에 ESS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BSS, ESS, 뭐 UPS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회가 충분히 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하나의 자극제는 이 지금 닝더스다이 CATL 그러니까 중국의 최대 업체인 CATL이 네네. 엄청나게 이익을 냈어요. 와 진짜. 그러니까 전 세계 최대 업체인데 여기가 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엄청난 이익을 그래요? 내고 있어서 그래서 이게 뭐 중국 차가 잘 팔린 부분도 있고 ESS가 LFP가 많이 쓰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런 선도 업체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건 전반적인 수요를 뒷받침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니까. 아하,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거기보다는 뭐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우리도 역시 이 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괜찮게 전환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렇죠. 그럼 뭐 판단자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지렛대들이 다 일단 종목들을 긍정적으로 돋보이게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자, 그러면 그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지금 가격이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뭐 말씀을 해 주셔야죠.
일단 뭐 가격 뭐 그 종목들에 대한 가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뭐 매수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SDI 지금 들어가도 되나? 일단 그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은 저는 뭐 계속 일관되게 작년 말부터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홀딩스, 그다음에 뭐 추가한 게 상신 EDP 정도 여기서는 그다음에 뭐 다른 방송에서는 뭐 한중 NCS 뭐 이런 것들까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군들을 지금 신규로 사보겠다. 좀 애매합니다. 가격들이 다.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아서 이 가격에서 사면 또 고점에 물릴 가능성도 꽤 있어요. 단기적으로 보면. 그러면 뭐 ETF 형태로 사시던지 아니면 조금 조정을 기다려 보시는 게 일단 나을 것 같고 대장주는 여전히 바뀌지 않아요. 삼성 SDI에서 바뀔 수가 없습니다. 뭐 LG에서로 바뀌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은 무조건 삼성 SDI가 대장주고 대장은 삼성 SDI. 네, 삼성 SDI가 대장주 역할이 끝나거나 뭔가 바뀌는 시기는 LG엔솔이 뭐 예를 들어서 전기차 계약이 더 확 늘던 아니면 4680에서 확실한 어떤 뭐 종지부를 찍던 뭐 이런 것들이 하나 또 인벌브 됐을 때 아마 나타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장주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실 이제 배터리 쪽에서는 이제 전기차 쪽으로는 LG엔솔이 이제 대장인데 네. 그때도 이제 작년부터 아마 김종효가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SDI 얘기했어. ESS 쪽에서는 SDI가 좋다. 그래서 맞아요. SDI에 납품을 하는 상신 EDP도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상신 EDP도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그 캔을 만드니까 좋다고 그러니까요. 했던 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머릿속에 이제 그려지면서 여러분들께서 진짜 뭐 공부를 하는데 제가 그때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어요? 해외 진출한 그 야구 선수들 있잖아. 처음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네.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거기서 30년, 40년 사는 사람처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결국 그걸 포기하고 의사소통 정도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그럼 되지 것처럼 뭐. 야구만 사실은 잘하면 되지.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는데 그냥 이 정도의 어떤 뭐 저보다는 무조건 낫겠지만은 머릿속에 돌아가는 정도만 알고 계셔야지 정말 이걸 뭐 전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공부가 그 양이 굳이 그럴 필요까지 한계가 있나?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 방송 같은 거 좀 보시고 그렇죠. 이렇게 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900이면 어떻게 되는 거지? 4,900이면은 좀 분발해야 되는데. 조금 부진하네. 6,500까지 가려면 일단은 5,500은 넘겨야 되는데 말이죠. 자,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친구 한 번씩 좀 더 이러다가 데려주세요. 중단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 또 저기 위협은 하지 마시고. 그런가? 그래서 여기서 예. 이제 말씀드려야 될 건 그러면 여기서 신규로 봐야 될 종목은 없느냐가 이제 그쵸. 가장 핵심일 텐데. 그치. 그게 궁금하다고. 왜냐면 여기 반도체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못 들어갔는데 소부장에서 우리가 또 우리 어쨌든 주식으로 해서 먹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렇죠. 여기가 햇볕이 따뜻하면 여기는 아니더라도 언저리에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예. 뻥 대신 닭이지. 나 닭도 좋아.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다음 스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전고체이긴 하죠. 전고체. 근데 전고체는 어차피 이번에 나온다고 27년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규모로 뿌려지지 않아요. 가격도 엄청 비쌀 거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지 뭐 여러 종목들이 막 벌써부터 막 들썩이고 있는데 이게 제 보기에는 큰 의미 없다. 그다음에 어차피 대장주는 이것도 삼성 SDI다. 아 그래. 또 삼성 SDI. 그러니까 삼성 SDI하고 LG엔솔하고 비슷한데 지금 어쨌든 앞서가고 양산하에서 앞서가고 있는 건 삼성 SDI고 둘의 약간 기술 방향도 조금 달라요. 맞아.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삼성 SDI가 이쪽에서도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삼성 SDI가 대장이라는 건 바뀌지 않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포인트는 지금 테슬라가 4680 얘기한 지가 꽤 됐는데 아직도 이거 생산을 제대로 해내는 데가 LG엔솔 하고 그다음에 이제 뒤이어서 들어올 게 아마 SDI 정도 이렇게밖에 없을 걸로 보여요. 그러면 LG엔솔은 이제 4680이 좀 더 확 뛰게 되면 비중이 확 늘게 되면 이건 뭐 로봇으로도 확산될 수 있고 여러 분야라도 이제 이 폼팩터가 늘어날 수 있기 LG는 때문에 또 그렇게 또 믿는 게 있구나. 이렇게 4680 쪽에 만약에 흐름이 가게 된다면 LG엔솔 쪽에 무게를 두실 필요가 있겠고 LG엔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포인트는 4680이나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또 하나의 포인트가 지금까지 2차 전지가 습식 장비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습식 장비라 하면 이 파우더를 바르는 과정에서 약간 이 그냥 젖어 있는 거를 쓴다고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여러 유리한 점이 있으니까 이 습식을 썼는데 이걸 건식 장비로 바꾸는 순간 엄청나게 공정이 짧아지고 빨라집니다. 그죠. 사실 이제 그 습식으로 썼기 때문에 그게 사실 화재 위험도 있고 해서 이제
그걸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거랑은 약간 개념이 다르긴 다른 한데 거예요? 어쨌든 습식 공정으로 쓰는 게 여러모로 지금 유리하니까 습식 공정으로 했던 건데 이것 때문에 공정이 엄청 길어졌어요. 그래요. 시간이 걸리고. 근데 이거를 만약에 건식으로 바꾸면 이게 이제 그 실이 만드는 실이 엄청나게 짧아집니다. 이 건식 공정 장비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텐데 지금 이 PNT라는 기업이 하고 있어요. 어디요? PNT라는 기업이 하고 있어요. PNT. NT 이 건식 장비 쪽에 기대를 걸어볼 만하고 주가도 상대적으로 조금 그나마 좀 덜 오른 건 장비 쪽에서는 PNT가 있다. 영어로 PNT? 아니 그냥 한글로 PNT에도 나올 겁니다. PNT라. 근데 지금 건식이 사실 일반화된 건 아니잖아. 습식에 비해서. 이게 이제 다음 습식 공정에서 건식 공정으로 다 옮겨가는 단계인데 아하. 그 건식 PNT. 공정 이 습식 공정 이미 하고 있고 그 건식 공정으로 가는 데서 가장 앞서 있는 장비 기업 중에 하나가 PNT라는 그런데 지금 있잖아요. 그럼 건식 공정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다면 건식 공정이 지금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고 있는 중. 아니, 건식 양산이 공정을- 확실히 된 건 아니고. 확실하게 이제 아직 성공한 데가 아직은 조금 기다려봐야 돼요. 그래서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구나. 이쪽에서 만약에 정말로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PNT.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만드는 제작 기간도 확 짧아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효율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PNT는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아하. 근데 PNT가 지금 어쨌든 간에 건식 공정에 대해서 앞서가지만 지금 현재는 이 회사는 습식으로 가고 있는 회사지만 그러니까 이게 PNT가 뭐 하는 회사냐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소위 이제 전지박이라고 해서 굉장히 얇은 박에다가 그 블랙 파우더를 바르잖아요. 네네네. 이 코팅을 하는 코터라는 기계를 만드는 그런 업체예요. 근데 이게 이 습식으로 가게 되면서 이걸 말리는 과정 여러 가지를 거치면서 굉장히 기간이 길어지는 건데 이걸 이제 건식 장비로 바꾸려고 그동안 테슬라가 많이 노력을 했는데 테슬라도 실패를 했고 우리나라 장비 중에서는 그나마 좀 앞서가고 있는 데가 PNT다. 아하. 그래서 이게 이제 4680으로 가는 과정에서 건식 장비 이런 것까지 가게 되면 PNT 쪽에 좀 더 기회가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문점들이 저도 머릿속에 드는데 이 얘기를 계속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공부를 하고 PNT 메리에스 회사 아니야 그런데 그건 PAT 코뿔소. 그래서 저런 유머글들은 또 우리가 이게 유머야? 라이브 하면서 읽어줘야지. 우리가 라이브를 왜 하냐고. 이런 것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예, 내가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또 뭐라 했다 또. 아니, 그러니까 저기 있어서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요. 5만 원 내고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자, 그래요. 저기 요거는 이따가 저희가 한번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예, 자 PNT 여러분들. 근데 PNT가 지금 주가가 PNT. 어떻게 돼? PNT 주가가 54,700원입니다. 근데 요거는 목표가를 얼마 정도 보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건식 장비가 터진다면은 좀 공격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근데 건식 장비가 터진다면 그죠? 안 터질 수 있는데. 근데 이게 가는 방향이라서 아마 안 터지진 않을 거고 결국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공정률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시기의 문제구나. 네네네. 할만하겠네. PNT 여러분들 PNT 죠. PNT가 근데 보니까 저기 시총도 1조가 넘고 꽤 큰 회사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장비 회사들이 대부분 다 디스플레이나 이런 쪽에 다 연결이 돼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하다가 2차 장비 쪽으로 적극적으로 인벌브돼서 바꾸고 있는 장비들이니까 그래요. 기술력들은 다 기본적으로 있는 회사들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PNT 얘기했고, 자, 그다음에 또 오늘 또 말씀해 주실 또 저희가 이제 슬슬 이제 또 마무리 그렇죠? 오늘 이제 얘기 이제 줄기 얘기를 하고 이따 여러분들의 또 이제 질문을 받아야 되니까. 몇 명이? 덧붙일 얘기는 없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종목 얘기는 아닌데 2차 전지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소재 쪽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뭐 저거 안 봐도 뭐 에코프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제 소재주 막 질문들이 쭉 달릴 텐데 포스코 퓨처에 뭐 에코프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에코프로비면 어떻게 돼야 해요? 다 어차피 한 통속입니다. 다 한 통속인데 지금 이제 LFP로 가는 과정에서는 LNF가 여기서 대장주로 찍혔어요. 그래서 삼성 SDI고 상신 ADP 움직이는 구간에서 가장 또 격하게 움직였던 종목이 LNF입니다. 왜냐하면 LNF가 유상증자까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LFB도 들이밀어서 이 두 가지를 양손에 잡고 가고 있으니까 이게 주가가 엄청 뛰었는데 그러면 에코프로비엠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안 할 거냐? 하죠. 여기도 결국은 합니다. 그래서 다 하네.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그다음에 LNF나 이런 종목군들은 선후 관계는 있겠지만 방향성은 결국 하나일 거다. 그래서 뭐를 가지고 있던 결국 ESS가 터지면 자신들의 어떤 그 밸류 체인들과 결국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LG엔솔이 잘 되면 LG엔솔과 함께 가는 회사가 잘 되는 거고 삼성 SDI 잘 가면은 당연히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비엠 이런 회사 붙어서 가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성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 그래서 LNF가 먼저 간 건 LFP 쪽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서 주가가 좀 먼저 움직인 것일 뿐이지 어차피 순서대로 다 간다.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은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인데 상대적으로 더디죠. 실적이 안 나와서 그래요. 그다음에 음극재 같은 경우에도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는 실리콘 음극재든 기존의 천연 음극재든 중국이 정말 아직도 90%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중국 힘을 좀 빼야 되는 그런 쪽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지금 글로벌리한 업체 쪽에서 규모 있게 음극재를 하려는 데가 포스코 퓨처엠 말고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도 여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이제 뭐 좀 사서 옛날에 샀다가 조금 전쟁 때 팔았다가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저 어떻게 되죠? 5,400명. 5,400. 좀만 하면 6,000까지도. 그래요. 예. 조금만 더 힘을 내야 되겠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저희는 항상 뭐 질문을 받고 뭐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뭐 또 소통하는 시간에서 이제 저희가 한 15분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50분 정도 저희가 끝내는 걸로 하고 그 전까지 저희가 한번 좀 바짝 올려보도록 하고 아까 저기 뭐 하나 질문 있었는데요. 예. 자, 우리 LB 세미콘, LB 세미콘 나도 있어. 야, 진짜요? LB 세미콘 5년 차면 거의 나랑 비슷하네. 당시 말이죠. LB 세미콘 나도 저 12,000원, 13,000원 샀다가 지금 뭐 4,000원 막 이래요. 근데 진짜로? 당시 말이죠. SK 하이닉스 10만 원대 팔아가지고 들어갔어요. 이런 젠장알이 있나? 5,000원대 전환사채가 있는데 이런 경우 5,000원대를 뚫는 건 어려운 건가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LB 세미콘의 지금 부진 몇 년째 이어지는 부진의 어떤 근본적인 좀 이유 좀 얘기해 주시고요. 예. 그러니까 LB 세미콘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이 종목의 지금 업황 자체가 우리가 지금 반도체, 뭐 AI 반도체 이런 쪽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종목의 특성은 지금 그쪽이 아니잖아요. 디스플레이 쪽에 조금 더 연결되어 있는 종목이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반도체지만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반도체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정체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5,000원에 지금 뭐 물량 있는 거 이거는 결국은 시장 체력하고 이 종목의 체력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정확한 내용을 보지는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 수급 쪽에서 좀 눈에 띄고 있는 건 그래도 저점에서 꽤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되고는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디스플레이 상황도 OLED 쪽으로는 조금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반등은 될 걸로 보이는데 다른 반도체 올라가는 것만큼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 종목은 너무 욕심 부리긴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 뭐 저는 이렇게 금액이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이게 진짜 몇 년 전에 정말 쟁쟁했었던 종목인데 이게요? 여전히 이제 우울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그러니까 좀 모멘텀이 약하다. 그러네.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PB가 반도체 기업인데 0.8배예요. 그다음에 이 기업이 이제 중화권 고객사가 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중화권이 지금 뭐 여기도 AI 이쪽에 집중하면서 기존의 뭐 그 다른 TV라든지 이런 쪽 여기도 조금 정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적 영향을 주면서 영향을 준 건 맞는데 지금 주가는 너무 싸긴 하죠. 그러니까 반등은 할 겁니다. 근데 반등은 하지만 다른 AI 반도체하고 뭐 동일하게 간다든지 뭐 주도주로 나설 가능성은 낮다. 그래요. 나도 저기 13에 들어갔어. 13,000원에. 지금 4,800. 이렇게 그냥. 지금 들어가는 건 괜찮을까요? 근데 굳이 이거 왜 들어가? 그러니까. 그런가? 그럼 좋은 거 많은데 굳이 왜 들어갔지? 왜냐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떨어졌다고 다 사면 그저 시장 가봐. 막판에 저 떨이할 때 가면 엄청 싸. 다 사나? 그러니까 어쨌든 갖고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예. 아까 풍산도 물어봤어요. 15,000원 내시고. 그러니까 풍산은 지금 뭐 성격이 조금 많이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복잡해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는 풍산이 다 아시죠? 풍산, 동파이프 맞아. 우리 다 알잖아요. 굉장히 그 있잖아. 탄탄한 기업 아니야. 그게 총알도 만들고 할 텐데. 동파이프인데 이익이 별로 안 나고 이익이 나는 건 탄약이죠. 그렇죠. 탄약에서 이익이 많이 나는데 이거를 지금 하나에 판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쪽에 판다고 했으니까
돈은 많이 생길 텐데 아하, 현금 많이 생기는데. 그 생기는 돈으로 뭐 할 거냐. 아하. 맞아. 이런 문제도 있고 어. 만약에 이 돈 제대로 못 써서 뭐 엄한 데 투자하면은 작살나는 거지. 그냥 뭐 부동산 투자하고 이러면. 또 생겼다가 또 괜히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풍산은 일단 확실하게 파는 건지 팔면 얼마에 파는지 그 팔 돈 들고 와서 뭐 할 건지 아하. 이걸 살펴보기 전까지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좀 지금 이제 어렵습니다. 하나하고 이제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뭐 얘기는 나왔는데 제가 확정됐다는 얘기는 아직 못 봤어요. 총알이면 알짜배기 아니에요 사업이? 알죠? 아니 근데 그걸 왜 팔지? 이 풍산이 그 회장이 국적이 아마 미국인가 그럴 거예요. 아하. 그래서 맞아. 우리나라 방산 기업의 회장 국적이 아하, 뭐 이런 그래서, 문제도 있고 막 아하. 해서 그래서 아마 매각 압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압력이 있네. 그래서 이제 풍산은 예. 그래도 10만 원이다. 풍산은 원래 이제 예전부터 이제 뭐 주가 세기로 유명한 회사였는데. 아니 좀뭐 자산주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기업은 좋은 기업인데 아하. 예. 그 총알 부분을 뺐을 때 이익은 뭐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자, 그리고 있잖아요. KC 좀 말씀해 주셔야 했는데 아까 얘기했습니다. 예. KC 얘기했어요. 그래요. 예. 자, 그리고 지금 아하. 지금 저기 어때요? 그 하이브 얘기를 자꾸 하네요. 그 하이브도 그 방탄 공연 때문에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다가 방탄 공연 날 전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공연 날 훅 빠졌고 그때부터 쭉 부진하죠. 근데 지금 뭐 이제 방탄이 뭐 저기 미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빌보드 앨범 차트 지금 3주간 1위 하고 있고 뭐 지금 싱글 차트도 지금 뭐 1위를 석권하고 그래서 사실 지금 방탄의 어떤 행보는 좋은데 주가는 지금 빠지고 있다. 예. 와, 많이 빠졌다. 일단 나머지 엔터사들 뭐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던 JYP부터 시작해서 SM이나 이런 건 밸류가 안 비싸요 지금. 오히려 주가가 빠져서 안 비싼데 하이브는 이 BTS 기대 때문에 오히려 연초에 주가가 올라서 밸류가 싸지 않았어요. 아, 밸류가. 네. 근데 아마 이번에 실적 나오고 2분기 실적의 방향성 정도가 보여야 아, 방향성이. 네, 좀 더 이제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때 예전에도 JYP 말씀드리면서 왜 하이브 아니고 왜 하이브를 안 하고 JYP 하냐 뭐 그렇게 뭐 질문해 주신 분도 있었는데 맞아.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도 그때 블랙핑크가 다시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YG랑 블랙핑크가 얼마 나누는지가 명확하게 모른다. 그렇죠. 이제 분배 비율. 왜냐면 이제 근데- 재계약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근데 BTS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매출은 당연히 엄청나게 늘어날 또 분배 건데 비율이 또 아직까지 뭐 공시는 안 떴어요? 그건 모르죠. 그거는 비밀 계약이니까 그거는 알 수 없죠. 아, 왠지 BTS가 많이 가져갈 것 같아. 그건 당연한데 예전보다 당연히 많이 가져갈 텐데 어느 정도의 비율로 나누냐에 따라서 이익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사실은 뭐 물론 이제 개인 간의 개인, 뭐 이제 팀 간의 그 계약인데 그래도 어쨌든 회사의 어떻게 보면 주요 어떻게 보면 진짜 상품인데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이게 이제 원가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그런 계약 조항 때문에 공개가 안 되는군요. 나중에 매출을 보면 대충 그래, 추정할 수 있죠. 추정은 할 수 네. 있지. 근데 이제 그걸 얘기해 줄 수는 없지. 비밀 계약인데. 그래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확인하고 싶은 심리가 있을 거고 상대적으로 하이브는 나머지 세 개에 비해서 밸류가 좀 비싸서 변동성이 좀 큰 편이긴 하다. 그럼 만약에 하이브가 지금 이제 나는 좀 담아야 될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지금 떨어지고 있어. 어느 정도의 사실 그 길목에서 이걸 치면 어떨까요? 투망을 던지면 어떨까요? 지금 네. 25만 5천 원. 하이브는 저는 일단 지금 가격에서 매수하시는 건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JYP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JYP든 뭐든 어쨌든 주가가 일단 사시려면 최소한 하락이 멈춰졌다는 시그널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기관이나 외국인 파는 것도 그렇고 개인들만 주구장창 사고 있고 아하. 좀처럼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최소한 사시려면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일단 주가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나서 사라. 아하. 그다음에 주가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의 내용을 조금 봐야 이 브레이크가 걸리겠구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아하. 아직은 아니네. 어떤 분이 저기 2,000원 쏘시면서 그런 야심찬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2만 원. 2,000원 쏘면서 김인만 스타 만들자. 라디오 스타에 좀 출연시켜달라는데. 나왔잖아. 작년에 나갔어요. 나갔어. 내가 얼마나 얘기를 했는데 김인만 좀 출연시키라고. 아, 정말. 또 나가면 미천 다 떨어져. 뭐야, 이게. 정말. 이러니까 모든 여러분들의 댓글을 정말 다 소중히 보고 싶습니다만 이런 기운 빠지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까 2만 원을 해주자. 그래요. 2만 원 내신 분 있어. 하이닉스. 자, 지금 어떻게 되죠?
5,800. 야. 700명만 다. 7. 야. 저 6,000명 찍었어요. 야. 저 오늘 6,000명 찍었습니다. 한숨 좀 돌렸네. 기다려봐. 그 다음에도 라이브 할 수 있는 명분은 마련했네. 우리 6,500 할수 있다. 실적이 모든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실적이 뭐 원한대로 나옵니까? 하지만 우상향을 기록한다는 건 긍정의 의미인데. 그래도 지난주를 뛰어넘었잖아. 뛰어넘었잖아. 아, 이건 아유, 의미 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마워요. 예. 아까 그 2만 원 답변해줘야지. 하이닉스? 예, 이거 뭔 말이에요?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목요일 날이에요. 목요일 날인데 지금 시장에서 컨센서스 38조고 시장에서는 40조 넘을 거라고 그냥 무조건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57조 나왔으니까 여기는 어마어마하다. 40조는 기본. 그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아마 이거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이거 어디까지나 들려오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김정효가 듣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듣는 얘기랑 달라요. 여러분들 주변에 아줌마들 얘기하고 아저씨들 얘기하고 다르지. 그런 달라요. 예.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최근 들어서 상대적으로 강하고 삼성전자가 조금 약해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게 뭔가 삼성전자보다 실적 발표를 할 SK하이닉스의 뭔가 방점 찍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처음 했었는데 그 이 업계에서 들리는 얘기는 뭐냐면 엔비디아가 생각보다 너무 HBM4의 조건을 높게 달아서 베라루빈이 생각보다 늦게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베라루빈이 늦게 나오니까 야 그럼 지금 당장 지금 만드는 거 블랙엘 많이 뽑아.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쪽에 좀 더 무게가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저기 엔비디아가 우리랑 똑같은 거네. 나만 지금 동시 접속사 6,500인데 사실 그게 되냐고. 그렇지. 그런 것처럼 갑자기 목표 수정하듯이 말은 뭐 젠스랑이 그렇게 하는데 그게 실적 뭐 이렇게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베라루빈의 HBM4를 연결한 것에 대한 기본적인 목표치를 여기 달아놓고 있는데 그걸 만족시킬 만한 메모리가 아직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베라루빈도 만들지만 HBM 블랙엘 더 만들어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블랙에는 어쨌든 간에 하이닉스가 잘하는 하이닉스니까 거니까. HBM3 쪽이니까.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가 HBM4를 안 내놓고 HBM3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니냐라는 썰도 돌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우리가 저기 무슨 6G 간다 이랬는데 뭘 6G를 가 4G에서 머물고 있는데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5G도 다 하지도 않았잖아. 그럼 맞아. 그러네. 40점에 많이 남네. 자, 지금 어떻게 동시 접속? 6,000명.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한번 라이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힘 받았을 때. 그리고 그 아까 질문 올렸던 세미파이브 있는데 세미파이브. 예. 세미파이브도 처음에 상장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상장하면 분명히 변동성 크고 맞아, 그때 얘기했었어. 시간 조금 지나면 어쨌든 회사는 이 좋으니까. 설계 기술이 있으니까 좀 주가 올라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상장했던 가격 초반 가격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조금 이제 올라가네. 그러니까 조금 올라왔는데 그러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숫자도 나와야 됩니다. 이제 지금부터 숫자 안 나오면 주가가 계속 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부터 이제 1분기에 실적이 안 나오면 아마 뭔가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실적이라고 하면 두 가지를 의미해요. 정말로 매출하고 이익이 잡히는 실적도 필요하지만 최소한 어디랑 계약 맺었다 정도 얘기 나와야 됩니다. 그래요. 좋네. 자, 이벤트 하나요? 왜 소리 지르는? 그냥 좋아가지고. 그럼 뭐 이유가 있어요? 진짜. 참네. 소리도 못 지르네 이제. 이런 것들 아까 이제 김종현은 조금 쉬는 타임이고 마무리는 또 우리 이제 김인만이 또 이렇게 해서 좀 나서 줘야죠. 6,500 됐어요? 6,500은 안 됐고 6,000명 6,000명 대단한 삼두가 거야. 시작할 때 6,000이라 그러는데. 아니 저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속이 좋네. 지금? 슈카 어떻게 되는 거야? 슈카 얼마야? 슈카. 여러분들 그리 있잖아요. 슈카가 5,500? 에이, 설마 여러분들 항상 그런 게 있잖아. 12,000. 12,000이야. 우리가 이게 쉽진 않구나. 아직은 안 그치? 되네. 슈카는 어떻게 우리가 쉽진 않지. 쉽진 그리고 않아.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비즈니스도 스몰 토크로 시작이 되듯이 갑자기 가가지고 본건부터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 그럼요. 여러분들 저도 김종효 얘기 저도 듣고 싶어요. 근데 방송이라는 것도 흐름이 있고 그런 거니까 아까도 어떤 분이 좋은 얘기 해주셨어. 그냥 김종효 얘기만 듣고 싶으면 김종효만 따라다니면서 토마토 TV부터 가지고 보시면 돼. 이런 거 들어왔을 때 우리도 역할이 있잖아. 그러니까는 뭐 어쨌든 여러분들 다 마음 저희가 아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다음 주 수요일 날 하려고 했더니 또 수요일 날 그게 있더라고 사람들이. 야구? 프로야구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내가 봤을 때 프로야구를 이거랑 동시에 볼 수 있거든. 그럴 수 그렇죠. 있지. 그렇지 않아요? 창에 여러분들? 띄울 수 있지. 두 개 띄우고 보면 되잖아. 두 개 띄우고 보면 되고 이거 하면서 프로야구는 야구가 항상 문제가 뭔 줄 알아요? 야구하고 골프가 진행 시간이 길어. 그래서 사실은 야구가 지금은 모르겠는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 4대 스포츠 중에서 농구가 옛날에는 야구도 훨씬 못했어요. 근데 농구가 올라가는 이유는 농구는 쉴 틈이 없어. 네. 농구는. 네. 야구는 그렇지가 않아요. 야구는 여러 가지. 그래서 중간에 이제 뭐 교체도 해야 되고 중간에 줄이잖아요. 시간은 뭐 이제 뭐 피치 클락도 있고 뭐 이렇게 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구 하면서 야구 보면서 충분히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 날 슈카를 피해서 저희가 피해? 피해. 피해야 되구나. 피하자. 못 그래. 이겨. 그래. 참. 슈카를 피해서 그래. 우리가 야구랑 한번 붙어보지 뭐. 야구는 하이라이트 보면 되지 뭐하러 봐. 그냥 우리 보자. 뭘 자꾸 두 개를 보려 그래요. 그래요. 야구는 하이라이트 보시고. 그래요. 토마토 TV는 더럽게 재미없다고. 근데 원래 우리 있잖아요. 경제 강의는 재미가 없어요. 야, 우리가 토마토 TV보다 재미없으면 우리 접어야 돼. 저거 지금 보다방 회의지 뭐 그럼. 네, 그래요. 자, 월요일 하는 게 괜찮다고 해서 이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올려주시니까 너무 고맙고요. 아니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제가 처음 말씀드리부터 1년 반 보자고 했는데 계속 물어보시네. 정말 지겹습니다. 저도. 내가 궁금하니까. 네. 저기요. 사실 포스코홀딩스는 저는 저기 진짜 꽤 많이 담았어요. 근데 종효가 살아올 때마다 계속 샀는데, 근데 제가 바닥을 한 34만 원에 확인했거든요. 근데 그 밑으로는 빠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은 이제 평당가보다 이제 지금 한 10% 지금 높아요. 진짜? 저도 포스코홀딩스 조금 담았어요. 포스코홀딩스는 근데 참 마음에 제가 들어요. 느낀 건데 좀 든든해요. 옛날 삼성전자 같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는 어쨌든 간에 지금 만약에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근데 어쨌든 40만 원? 이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뭐 들어가셔도 되지만 네. 지금 들어가시면 당연히 이제 목표 수익률은 줄겠죠. 그러니까 그걸 뭐 각오하신다면 들어가셔도 되고 지금 들어가면 일시적인 조정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아니면 일시 조정 때 들어가시는 것도 뭐 그래도 되고요. 방법이고요. 일시적 조정은 언제 오요? 아니, 그건 뭐 내일 당장 내일 볼 수 있고 아무도 모르죠. 그걸 종효가 어떻게 하냐고. 그러네. 예, 그래요. 맞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저 김종현 씨가 김민만 씨가 질문 하나 소개해 주시고 김종현 씨가 딱 하나 하고 이거 우리가 마무리 짓는 걸로 해서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지금 최종 동시 접속자가 얼마예요? 좀 빠졌구나. 빠졌어. 이제 집에 가는구나. 오늘 또 맞았다 6천 명. 6천 명. 아유, 감사드립니다. 맞추네. 잘 동시 접속 6천 명이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이제 어쨌든 간에 희망을 얻고 다음번에 6월 달에는 700명을 저희가 한번 700명. 공연 때 강연회. 그죠? 한 10분의 1만 와도 안 그래? 참가비를 좀 살짝 현실화를 하고. 자, 자 우리 김만 씨, 질문요? 뭐 하나 좀 이 소개해 중에 하나 주세요. 선택하고 너무 빨리 올라온다. 뭐 할까요? 자. 본인 고르세요. 이제 쭉쭉 올라가네. 와 너무 빨리 올라와. 야, S5일. 메소일은 S5일 어때요? 뭐 6만 원대부터 얘기했던 거를 지금 지금도 사야 돼요? 아니요. 지금은 지금은 안 사요. 사요, 전. 진짜? 안 산답니다. S5일. 질문은 골라도 정말. 너무 빨리 올라와가지고 안 보여요. 그래. 자, 우리 저 김종현 씨가 하나만 해주시죠. 뭐 제일 많이 오르는 게 삼성중공업인 것 같은데 아. P&T 목표가는 일단 정고점 보시고요. 삼성중공업의 핵심은 미국 LNG 투자예요.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세아제강과 삼성 E&A와 삼성중공업과 다 한 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종목들의 전체적인 흐름은 다 한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좋게 보고요. 다만 삼성중공업은 최근에 이상한 헛짓거리들을 좀 많이 해서 그게 일단 조금 주가의 정체 양상이 될 걸로 보이지만 스코리 뭐예요? 일단 미국 구남 쪽은 완전 X 끝났어요. 왜? 삼성중공업은 왜? 뭐 혼자 이상한 뻘짓을 해서 그거 왜요? 뭐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오케이. 어쨌든 근데 뭐 이제 뉴스엔 다 보도가 된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저희 내부 얘기할 수가 없구나. 아니 오케이. 그 얘기 뭐냐면 미국하고 구남하고 끝난 거는 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모르시는 분도 있겠죠. 그래? 그래서 구남은 끝났어. 오케이.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원래부터 삼성중공업은 미국 구남하고 큰 연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건 상관없이 미국의 LNG 쪽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지금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중공업, 뭐 세아제강, 삼성 E&A 전체적으로 다 좋게 보고 계속 좋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방송 1시간 좀 넘게
하지는 않았군요. 예. 55분 정도. 55분 예. 근데 우리가 너무 오래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사실 정말 우리가 주식으로 말하면 진짜 상장하고 나서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4,500, 5,500, 지금 6,000까지 해서 저희가 한번 수요일날 다음 주에 8시 한번 하도록 수요일날 하고요. 8시? 다음 주는 저희가 한번 야구를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구는 이기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한번 왜냐면 저기 슈카 씨가 또 월요일날 좋은 또 분석해 주시고 저희는 한번 수요일날 또 한번 하는 걸로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도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날 저희 라이브로 보고요. 그리고 저희 금요일날 우리 부동산 사용 그리고 토요일날 부동산 편 그리고 금요일날 사실 금요일날 부동산 편이죠. 네네. 금요일날 부동산은 어디죠? 예고 좀 해주세요. 이번 주 올라올 거는 장인 뉴타운. 장인 뉴타운입니다. 금요일날 이제 부동산 장인 뉴타운이고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날 사연도 재밌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김구라 경제연구소 오늘 부동산 편입니다. 자, 우리 김 소장이 오늘 이제 뭐 메이크업이 좀 있네요. 얼굴에. 예쁘게 하고 왔죠. 근데 어디 분장실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방송사. MBC? MBC가 제일 나? MBC가 시선이 제일 좋던데. 어허. 그래도 뭐 누가 해줘도 잘 나오니까 뭐. 그래요. 사실 오늘 이제 김 소장이 이제 바쁜 이유가 있죠. 6월달에 지방선거 또 우리 이제 국내 어쨌든 정치 어떤 뉴스들이 이제 선거판에 이제 많이 이제 집중 부각이 될 텐데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보유 이제 특별공제 폐지 이런 얘기를 사실 지난번에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저기 전세 살고 있으면서 저기 좋은 아파트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혜택을 주는 게 맞냐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던지시긴 던졌는데 던지긴 했는데. 이번에 좀 얘기가 좀 세게 나왔다면서요? 이번에는 좀 세게 나오긴 했죠. 이게 사실은 왜 시작이 됐냐면 진보당인가 아무튼 간에 진보 성향의 당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그쪽에서 이제 발의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이런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뭐 생애 최대 2억까지만 해주겠다. 뭐 그리고 그 거주하지 않은 사람들은 혜택을 줄이겠다.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 이제 반박을 하죠. 진보당도 야당이야. 국민의힘에서 반박을 했겠지. 진보당도 성향은 그렇지만 어쨌든 야당이잖아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야당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반대를 했나 보죠. 이제 반박을 했죠. 1주택자에 대해서 왜 세금 폭탄을 때리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저기 투기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강남에 정착을 해서 그래도 한 30년 갖고 있었는데 딸랑 집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 말이죠. 뭐 이렇게 이제 투기꾼으로 뭐냐 이거 아니야.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거짓 선동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이제 X에 글을 올렸는데. 아니 어떤 게 거짓 선동이라는 거야? 세금 폭탄이? 세금 폭탄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하지 않았는데 거주하지 않은 장기 보유만으로 혜택을 이렇게 많이 주는 게 맞냐? 그러니까 거주하지 않았는데 장기 보유만으로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건 맞는 거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박을 했고 또 장기 보유 특별공제뿐만 아니라 다른 주는 게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양쪽 말이 사실은 다 뭐 일리는 있잖아요.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했다고 왜 세금을 이렇게 불로소득을 많이 깎아주냐. 한쪽에서는 아니 그래도 오랫동안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야. 나는 논란이 이제 부딪히면서. 그렇지. 내가 뭐 사실은 저기 상황이 안 돼서 안 사는 거지. 그렇죠. 나도 강남에 살고 싶은데 저기 무슨 지방에 가 있는데 뭐 식구들이 그러니까 뭐 나는 거기 전세 주고 여기 사는 건데 뭐 그거 갖고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이제 왜 논란이 되냐면 기자들도 뭐 클릭 수가 안 나오면 쓱 넘어가는데 이게 뭔가 반향이 있나 봐. 아하.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이게 일파만파로 막 기사가 막 나오거든요. 일파만파까지는 아닌데 부동산계에서만 부동산계에서는. 그래서 간만에 또 요즘 방송이 또 갑자기 막 연락이 오더라고.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무슨 세금인지 무슨 혜택인지는 우리가 좀 정의를 좀 하고 가야 되는데 일단 1세대 1주택자 가장이 집 하나 가지고 있어요. 한 세대에 집 하나 가지고 있으면 10년 보유 10년 거주하게 되면 80% 세금을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지금 10년 보고 10년 거주는 지금은 의미를 나눌 필요는 없죠. 왜? 현재까지 그냥 그렇게 줬으니까. 그잖아. 그것도 다르죠. 네. 왜냐하면 10년 보유만 하면 40% 거주 안 하면 거주도 해야 또 40을 주는 지금 그랬어요 여태까지? 40 합쳐서 80. 아하. 이게 박근혜 정부 때는 그냥 80. 아하. 문재인 정부 때는 야 보유만 해서 80은 너무해. 이미 나왔던 얘기네. 반을 쫙 잘라서 10년 보유하면 40은 줄게.
거주하면 40, 아하. 결합하면 80. 80. 으로 바뀌었는데 지금은 이것도 마음에 안 들다는 거예요. 아하. 왜 40을 줘? 보유만 했는데? 아하. 그 40을 이것도 손대겠다. 20 정도로 이제 깎겠다 뭐 이런 얘기야. 깎겠고 가격도 더 줄이겠다. 총량을 하겠다. 원래 20억 남잖아.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한 40% 정도 낸다고 치면 한 8억 정도를 내는 거잖아요. 8억 정도 내는데 1억만 내도 되니까 장특 공제가 너무 과하다.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제가 한번 돌려봤는데 5억에 샀어. 한 20년 전에. 네. 그럴 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강남에 5억에 샀는데 이게 40억이 됐어. 그럴 수 있지. 35억이 남잖아요. 3억. 그러면 장특 공제 지금 기준에서 받으면 약 한 2억 정도만 세금을 내면 돼. 아. 그러니까 또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집 하나 가지고 있으면 비과세 아니야? 양도세? 라고 하는데 12억까지만 비과세. 아하. 그러면 40억, 50억 넘어가는 강남 쪽은 12억 비과세 가지고는 이게 해당이 터무니 안 없으니까. 되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2억 아래 아파트, 인천이나 이런 데는 전혀 관계 없고 그냥 12억 비과세 받으면 되니까 강남 쪽은 굉장히 민감한 아니 그러면 12억 미만은 아예 세금을 안 내? 2년 보유, 어. 규제 지역은 2년 거주만 하면 어. 양도세 비과세. 아 양도세 안 내? 그거 몰랐어요? 나 몰랐어요. 진짜 집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 어. 그러니까 인천이나 경기도는 12억 아래가 많으니까. 나도 이제 뭐 사실은 인천하고 이제 일산 여기 한 두 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와닿지가 않는 게 남는 게 없잖아. 남는 게 없으면 양도세를 안 내도 돼요. 그래 남는 게 없어. 아니 왜냐면 그렇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인천하고 무슨 저기 일산 그리고 뭐 부천 이런데 소위 말해서 이제 분당하고 뭐 안양, 평촌 이런데 빼고는 집값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오른 데가 없어요. 그러면 자,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한 채는 떨어지고 한 채는 올랐어. 이거 합산되거든요. 그래서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떨어지면 같이 팔면 많이 올랐는 집은 양도세가 좀 감면받긴 하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게 불합리하다. 왜 2억밖에 안 내냐.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출발을 하는 거죠. 그 사실은 그러네. 왜냐면 이제 그 빌딩 같은 거 있잖아요. 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게 없잖아. 건물은 그냥 무조건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빌딩도 마찬가지. 토지든 건물이든 뭐 2주택이든 뭐든지 간에 장기 보유하게 되면 30% 내주죠. 30%? 네. 오, 그래요. 근데 그것도 약하지 뭐 30%. 저희가 사실 제가 이런 쪽에 이제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지금 그럴 수 철원 땅 산지 벌써 이제 좀 있으면 20년 되거든. 오른 게 없어. 30% 감면. 근데 오른 게 없어. 오른 게 없으니까 세금 내일 없어. 오른 게 없으니까 오른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자기 일이 아니면 관심이 없어요. 원래 그렇죠.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강남에 사실 다수분들이 걸리겠네 이게. 다수분들 걸리니까 굉장히 민감한데 그럼 장특공제가 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이제 왜 이게 생겼냐면 20년 전에 4억에 샀잖아요. 그 20년 전에 4억이면 돈 가치가 큰 돈이지. 그러니까 지금 20억이 20년 전에 4억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35억 남았다고 해도 실제로 인플레이션 감안해 보면 35억 번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기회비용도 있고 뭐 이러니까. 기회비용도 있고 예. 화폐 가치 떨어진 거 감안해 보면 이 사람이 15억, 20억 정도 벌었으니까 장특공제로 좀 감안해주자. 인플레이션 방어를 좀 해주자. 근데 이제 또 반대 어떤 그 론자들은 그런 거지. 아니 그러니까 본인 집 사서 거기서 잘 살았는데 우리가 사실 그런 것까지 좀 뭐 저기 해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집주인은 아니 내가 살아서 20년 잘 살았는데 내가 세금을 다 내야 되나? 집값이 올라갔는 게 내가 사서 올랐나?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세금을 걷는 당국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당국 입장도 감안을 했으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었겠지.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이 이제 주식은 뭐 사고 팔고가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오히려 사고 팔고가 더 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부동산은 이게 단타를 치면 투기로 간주하거든요. 그래서 샀는데 우리가 1년 이내에 팔잖아요. 6개월 후에 팔았어. 그러면 양도세율이 그냥 지금 양도세 중과세 빼고라도 70%. 1년 이내는 70%로 무거운 중과세. 야, 너 단타 치지 마. 부동산은 단타 치는 거 아니야. 아하, 우리가 사실 저기 팔고 싶어도 사실은 저기 나라의 어떤 그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우리가 순응해서 어차피 이제 집이라는 특성상 그래서 우리가 오래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또 갑자기 혜택을 줄이면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그동안 오래 가지기를 아하. 추천을 했는데 아하. 왜 이제 와서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아하. 팔을 비트느냐에 대한 논란이니까 사실 이게 좀 각자 입장에 따라서 약간 민감하긴 하죠. 근데 그럼 저기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여태까지 이제 그 상황을 봤을 때 어쨌든 지난번에 이제 그 사실 다주택자 양도세 일몰도 어쨌든 간에 걷어들였고 뭐 점차 뭐 어쨌든 그리고 이제 뭐 사실 대출 관련해서도 얘기 나오고 있고 근데 이것도 이제 그렇게 될 현실화가 보이네요. 거주는 인정해주고 보유에 대해서는 이제 혜택을 줄이는 방향은 맞는데 이제 논란이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저는
반응이 두 종류가 나올 것 같아요. 개인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난 거주할래. 나 들어서 살래. 내가 2년만 거주하고 10년 보유했는데 그러면 내가 입주해서 8년 더 채울래. 하시는 분들이 나올 수도 있고 고령자들 있잖아요. 한 70 정도 되시는 분들은 10년 더 채우면 80 되는데 그러면 정부가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중과세처럼 3개월 후에 할 게가 아니라 단계별로 이재명 대통령 또 순차적으로 할 거니까 출구를 열어줄게. 그 사이에 팔어라고 하니까 고령자들은 좀 팔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나이가 70 정도 되면 5억에 사서 40억 되면 한 2억 세금 내고 나머지 가지고 고향에 가서 집 하나 사고 차도 바꾸고 애들 좀 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매물은 좀 나올 수도 있겠다. 아니 근데 그럼 저기 오늘 이 내용은 이제 방송을 몇 군데 돌았잖아요. 네. 거의 그 변형 없이 이렇게 한 거야? 변형을 주지. 설마 똑같이 하겠어요? 나처럼 이렇게 이제 돌발 질문하는 사람은 없지 별로. 어떤 돌발이고? 난 이게 중간중간에 막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거 계속 이렇게 하냐 이래 물어보는 사람도 없지. 홀짝 그런 걸 물어봐. 똑같은 내용. 그러면 우리 사람들한테도 주식 뭐 매일경제 가도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걸 아닌가? 아니, 저도 뭐 조금씩은 바꾸죠. 조금씩 바꿔? 나도 바꿔야겠다. 아니 근데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똑같은 얘기하는 게 제일 지루해요. 옛날에 선생님이 제일 힘든 게 그래서 힘든 거야. 그럴 수 있겠다. 네, 왜냐면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하는 게 제일 지루하고 제일 재미없어. 그렇죠. 그 선생님은 1반에서 하고 2반에서 하고 3반에서 같은 얘기를 하잖아. 그러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아는 그 저기 역사 강사가 있어요. 라영안이라는 친구가 있어서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야. 역사 강사처럼 힘든 역사는 게 없다고. 똑같잖아. 바뀌는 게 없잖아. 똑같으니까 똑같으니까 갑자기 뭐 저기 이 사람 자체가 무슨 뭐 진보적 사관에 입각해가지고 갑자기 뭐 시각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입시 혹은 뭐 공무원 이런 거에 똑같거든. 그래서 계속 똑같은 거라니까. 그래서 저한테 옛날에 형님 그래서 좀 지루해서 자기 무슨 덮밥집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역사하다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부업으로. 같이. 부업으로. 부업으로. 너무 지친다 이거야. 역사라니까. 그래서 똑같은 거 얘기하는 게 제일 힘든 거야. 그럼 공부를 더 안 해도 되잖아 역사는. 아이 근데 또 어떻게 그래? 우리 역사를 했어야 되나? 한 번 공부하면 계속 가네. 매번 학생들 상대로 그것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공부잖아. 그런가?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기 김만 소장이 참 힘들어 보여. 계속 자 AI예요. 질문하면 툭 튀어나와. 그럼 어떤 방송국은 끝나고 막 그래. 어떻게 그렇게 질문만 하면 술술술 나와요. 계속 해봐. 술술술 나와. 자다가도 나와. 아니 근데 있잖아 그러면 조금 더 매끄럽게 해야지. 방송에서는 매끄럽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매끄럽게 해. 계속 똑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는데. 그래요. 아유. 그래서 요거는 지켜봅시다. 장터 그래요. 공제는 어떻게 될지. 어쨌든간에 그 저기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그 이슈를 던집니다. 이슈를 던지기 때문에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또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실행력 추진력이 뭐 그래도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는 그래도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좀 지켜보고. 아무튼 근데 장터 이제 공제는 어쨌든 우리 세 명하고 다 상관없어. 상관없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강남. 고가 아파트만. 그래요. 많이 안 오는 사람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 말이죠 이제 그 이제 장유동 뉴타운을 갔다 왔는데 장유동도 사실은 잘 몰라. 잘 모를 수 있어. 아니 왜냐면 태어나서 장유동을 한 번도 안 가봤어. 진짜로? 장위는 사실 크게 생각나는 게 없긴 해. 드림랜드 옛날에. 옛날에 드림랜드. 지금은 북서울 꿈의 숲. 그게 드림랜드였잖아. 옛날에 그 저기 어린이 그 저기 서울랜드 같은 그런 거. 놀이시설 같은데. 거기가 장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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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는 어디요? 성북구. 저희 장희 초등학교 출신. 그래. 아니 근데 여기저기 많이 뭐 안 걸친 데가 없네. 뭐 용인수지부터 많이 떠돌더라 보니까. 떠돌이 아니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셔가지고. 발령이 이렇게 났구나. 아니 뭐 발령보다도 그 공무원 아파트 이런 거 배정되면 가야 되니까. 아니 근데 있잖아요. 어쨌든 전 서울 토박이도 아니고 장이동에 대한 어떤 시각을 얘기를 했는데 그 시각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게 있어요? 뭐 일단 조금 외져 있으니까 성북구 거기서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거기도 이제 경기도 나오고 의정부 나오거든요. 여기가 광운대역 있는데. 그쪽이야. 광운대 있는데 장이동이 여기 거기구나. 장이 뉴타운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광운대역이에요. 그러니까 월계동 거기 상계동 시작하는 그 옆이 장이동이에요. 사실은 저기야 장이동 하면 이렇게 와닿지는 않았는데 요즘 좀 뭐야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성동구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10년, 20년 전에 성동구도 별로 안 쳐줬잖아. 요즘은 성동구가 이제 신흥부촌 마용성이잖아요. 그치 왜냐면 성동구는 이제 어쨌든 강을 끼고 있는데 성북은 개발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고 거기는 워낙 이제 고가 주택들이 많고 그렇게 따지면 기름 뉴타운도 성북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북동 하면은 성북구를 거기만 어쨌든
크게 이제 상징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북구, 성북동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이제 기름 그리고 장이가 성북구에 이제 포함되는 서민들이 사는 예전에 대표적인. 근데 이제 장위가 뭐 예전에 지금 이제 뉴타운이라는 얘기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옛날 빌라촌, 맞아요. 단독주택. 지금 또 그런데 거기가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위치를 보면 북쪽에는 북서울 꿈의 숲 옛날 드림랜드가 있고 남쪽으로 가게 되면 지하철 6호선이다. 석계역, 돌고지역, 상월곡역 있고 동쪽에는 광운대 광운대. 있는 그 자리인데 여기가 커요. 구역이 15개. 아 그래 장유탄이? 네, 뉴타운 최대 규모. 은평 뉴타운 빼고는 아마 여기가 제일 클 거예요. 근데 은평 뉴타운은 일반적인 뉴타운이라기보다는 그때 서울시가 추진하던 약간 공공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빼고 거기 이제 뭐 한옥주택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인간에서만 보자면 이게 제일 그죠. 다 지으면 3만 세대 정도. 아하. 서울 도심에 3만 세대. 그러니까 민간이 참여한 것 치고는 제일 크구나. 네. 우리가 얼마 전에 노량진 했잖아요. 노량진이 8개 구역. 그러니까 9천 세대밖에 안 돼. 맞아. 그러면 만 세대가 안 됐는데. 이게 노량진 3배 정도 규모니까 꽤 크네. 꽤 크죠. 저게 다 언덕백인데 언덕백에다가 뉴타운을 짓는다는 거네? 다 언덕도 아니에요. 평지도 있고. 그러니까 평지도 있는데 저게 원래 제가 그 다니던 초등학교랑 그 뒤쪽에 뭐 지금 저기 있는 장애중학교랑 북쪽 네, 전부 다 위쪽으로는 다 원래 그 돌산처럼 이게 언덕백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성북구 자체가 이제 산이 가까운 동네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하철역 가까운 데는 좀 평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그렇죠. 1, 2, 4, 6구역은 이미 공사 끝. 6구역은 이제 분양 지금 입주 앞두고 있고. 분양 끝났고 4구역, 6구역, 1구역, 2구역, 5구역은 이미 다 끝. 입주해서 살고 있는 거니까 꽤 진행이 됐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어쨌든 간에 5, 6년 안에 이제 분양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이르고 있고 앞으로 이제 분양 최근에 예정인데. 입주한 게 이제 4구역. 4구역이 장의자의 레디언트라고. 어허. 이게 언제 분양을 했냐면 2022년 11월 12월. 그때 미국이 긴축해가지고 둔천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막 미계약 나오고 할 때 그때 장위 4구역 장위자의 레디언트가 그때 분양을 해가지고 미분양 났지. 그때 분양가가 9억 정도예요. 전용 8사. 그러니까 2022년에 장위 쪽에 사실 전용 8사 이제 9억이면은 사람들이 이제 선뜻 손 가지는 않는. 선뜻 손에 안 가죠. 그때 이거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한번 얘기했나? 그래서 그때도 나는 장위? 거기가 9억인가? 그래서 내 후배가 그러는 거야. 거기 미분양을 잡아라. 1억만 주면 잡는다. 그때는 규제도 없을 때니까. 또 놓친 얘기하는구만. 그래서 그때 TV조선 아나운서도 방송 끝나고 물어보더라고. 장위 어때요? 거기 장위자에 해도 돼요. 그래서 뭘 그런 데 하냐고. 하지 마라고 했는데. 그럴 때는 정말로 강력하게 얘기해. 하지 마! 뭐 이러면서. 근데 그게 지금 17억까지 올라갔어. 근데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그 아나운서 좀 피하고 다녀요. 항상 방송국에 피해야 될 사람들 많아. 저기 좀 많아. 뒷골목으로 다녀야 돼. 근데 있잖아 김 소장 있잖아 항상 보면서 나는 느끼는 게 뭐냐면 부동산 전문가라면 지금 상황이 안 좋을 때 여기 위치가 좋으니 그래서 그게 김종현은 지금 이 가격이 주식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몇 년 뒤에는 충분히 회복을 하고 전고점 그래서 계속 갈 것이다. 이게 사실 전문가의 어떻게 보면 난 역할이라고 보는데 단순하게 그때 그 현상만 가지고 미분양이야 장위 여길 9억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조금은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김 소장에 대해서 많은 신뢰가 분들이 떨어져요? 신뢰가 아니라 이제 김 소장이 참 좋은 분인데 저런 분에 있어서는 근데 그때 본인의 판단 기준은 왜 그랬던 거야? 저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하라고 했지. 그건 13억 대니까. 아니 근데 있잖아 장위를 물어보면 돈이 없는 사람 아니야. 9억이나 13억이나. 근데 4억이 그 당시에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다고 생각해 봐봐. 그거 쉽지 않아. 내가 13억이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장위를 물어보질 않아. 아니 이거는 입주가 끝난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계약금만 내면 된다고. 1억만 내면 장위도 1억만 내면 잡을 수 있는 아파트에 중도금 무이자 대출해줬고 올림픽파크 포레온 또 돈이 13억이 들어가지 않는다. 아니 근데 어쨌든 앞으로 내야 될 돈이 많잖아. 그 나중에 전세를 맞추면 됐지. 아이 근데 그게 할 수 있으니까 하라 그러지. 내가 그때 3% 나가가지고 그 무렵이야, 요 무렵이야. 그래서 올림픽파크 포레온 13억 대니까 괜찮다 강동구에. 요걸 얼마나 먹었는데 악성 댓글에 너 건축 앞제비냐 뭘 받아 먹었느냐 이 분위기에서 네가 왜 사라고 하냐. 부동산은 저평가다 사라 그러면 욕 티백이 먹어. 근데 왜 장위는 사지 말라고 그랬냐고.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더 좋으니까 둘 중에 더 좋은 걸 추천했지. 물론
지금 생각하면 장유라도 샀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봐봐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아니 내가 저기 강북에 살고 있고 나는 굳이 저기 강동에 안 살아도 되는데 아 비싼 걸 왜 저길 사라 그러냐고. 알았어. 그러니까 지금 얼마야 저기는? 뭐가? 저기 올림픽 파크 폴에는 그거는 35 하나? 35. 그게 3배 올랐지. 3배 올랐고. 많이 오르긴 했지. 장인은 그럼 2배 올랐지. 2배 올라. 2배 정도. 그래서 오늘 제가 추천드린 물건은 지금 뭐 장위 좌이 뭐 입주한 아파트를 사라는 건 아니고 사실 17억이라도 비싸잖아요. 전세 끼고 사도 전세 끼고 살 수도 없고. 아 비싸.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곳은 15구역. 아 15. 여기를 추천하는 이유. 자, 여기가 세대 수가 3,000세대가 넘습니다. 15구역이 조합 설립은 됐고요. 시공사 선정까지 됐습니다. 현대건설. 그러면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몸테크를 하든 뭐라든 간에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네. 들어가도 되고 아하. 여기는 토지 거래가 대상이 아니에요. 어허.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전세 끼고 사도 되고 아 빌라니까. 입주해도 되고. 아 빌라니까. 그리고 가격도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지 지분이 5평, 건평이 10평짜리 빌라 15구역에 보면 매매 가격이 한 5억 5천 정도. 전세가 한 1억 정도. 그럼 4억 5천으로 전세 끼고 살 수도 있고 입주를 원하는 사람은 대출 받아서 5억 5천에 사면 되죠. 아, 그럼 근데 입주권이 나와. 아 입주권이 나온다. 네. 아.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아파트가 되죠. 그렇지. 사실 근데 이제 그 제가 봤을 때는 마음에 지금 안 저희 들어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몸테크를 하기에는 조금은 그럼 전세 끼고 사. 전세 끼고 사는. 4억 5천. 어. 전세 끼고 사면 추가 분담금이 또 나오지. 나중에 추가 분담금이 한 7, 8억? 8억 그렇겠죠. 정도. 어. 그러면 5억 5천에 사잖아요. 추가 분담금 7, 8억 정도 잡으면 한 13억 정도. 13억에 전용 84를 사는 효과? 근데 아까 장유자회가 17억, 18억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몇 년 뒤면 한 20억까지는 갈 수 간다는 있으니까 얘기구나. 저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아하. 그래서 내가 이거 보고 마음에 들더라고. 아. 종우한테, 삼도한테 어. 집 살 생각 없냐고. 아하. 그랬더니 주식이 더 좋은데요. 이렇게. 최고. 괜찮지 않나? 그렇죠. 이제 사실은 뭐 이 정도면 사실 나쁘진 않은데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뭐요? 당장 이제 지리한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거. 예를 들면 신혼부부인데 그거를 그 가치관을 맞추기는 쉽진 않아. 부부가. 헝그리 정신이 필요하지 않나? 그럴 수 있죠. 미래를 위해서 참아야지. 아 근데 이제 그게 쉽진 안 돼? 않아. 그게 쉽진 않아. 안 돼? 요즘 젊은 친구들은 또 이렇게 약간 새 아파트 뭐 이렇게 갖춰진 데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어쨌든 간에 뭐 그래도 한 10년 정도는 또 이제 봐야 되잖아. 묻어둬야 되니까. 근데 그 10년에 요즘 이제 뭐 젊은 친구 야뭐 내가 이제 돈이 아주 많고는 모르겠는데 10년을 거기다 묻어도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몰라. 그리고 이제 주변에 김 소장 같은 친구도 있잖아. 야 거기 있잖아 그거 10년 15년 될 수 있고 20년 될 수 있어. 너가 어떻게 기다리려고 그래? 뭐 이렇게 되면 야 그럼 이제 너 나이 있잖아 40 넘어. 그럼 중간에 애 낳고 그러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막 이런 얘기하면은 이게 사실 그 나쁜 친구다. 쉬운 접근은 아닌데 근데 어쨌든 나빠,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네. 괜찮잖아. 근데 요즘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비싸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올라서 요즘 10억짜리 아파트 구하는 것도 도봉구 창동 가도 뭐 8억 이렇게 하잖아요. 주공 아파트가. 그렇게 따져보면 저는 왜 여기를 또 추천하냐면 자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마포 옛날에 재개발하기 전에 마포 완전 안 좋았잖아요. 다 빌라촌에 공덕, 아연, 흥동구 옥수 금호동 또 옛날에 뭐 그 뭐야 드라마 그 이름 뭐지? 서울의 달. 서울에다 그 배경이잖아요. 달동네. 언제적 얘기야. 나뭐 저기 있잖아. 근데 그게 그거- 재개발이 된 지 10년 15년밖에 안 아니 돼요. 어쨌거나 그 근데 동네가. 있잖아. 그 서울의 달 그 김영배 씨 나오고 맞아. 최민식 씨 나올 때가 그게 언제냐면 나 개그맨 되기도 전이야. 그러니까 36년 전 7년 전인데 그러면 그때 30살이던 사람이 지금 70 가까이 됐어. 그 인고의 세월을 젊은 분들한테 그거는 쉽지 않다는 얘기지. 내가 하고 싶은 응. 말은 참아라는 게 아니라 네. 자 그런 곳들이 대규모 재개발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신흥 부촌이 되잖아. 이걸 상향여과라고 하는데 이제 못 사는 동네였어요. 아파트가 돼.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게 규모가 되잖아. 아파트 한 개가 아니라 구역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하나의 시너지 효과 타운이 만들어지면서 교육 환경도 좋아지고 왜 돈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학군도 좋아지고 교육 환경도 좋아지고 편의시설 좋아지니까 신흥부촌이 되더라. 그러면 앞으로 서울에 2만 세대, 3만 세대 될 만한 뉴타운이 어디 있느냐. 저는 10년 후에는 매우 좋아질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런 방법이 있지. 중간에 넘기는 방법도 있어. 언제든지 팔 수 있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몇 년에서 그럼 내가 못 견디면 그때 넘기고 양도 그러니까 차익 내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 시행 계획도 안 났잖아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하면 또 올라.
그럼 나 지겨울 것 같으면 팔든지. 맞아, 그때 팔아도 2년 돼요. 보유하면 앞서서 2년 보유 서울이니까 2년 거주하면 양도세 비과세 되니까 이게 비과세 받는다니까. 그럼 5억 5천에 사서 8억에 팔면 2억 5천은 비과세 세금 안 내고 내가 가져갈 수 있으니까 괜찮다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기 장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저희가 한번 드려봤고 도봉구 장동 같은 경우는 이제 구축에 들어가서 사는 거고 왜냐면 거기는 어차피 아파트가 이제 고층이기 때문에 재건축 정도를 노리고 있는 건데 거기에 살아야 돼. 근데 여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재개발이니까 재개발이 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뭐 어쨌든 시설 자체가 어쨌든 노후돼서 젊은 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기에는 쉽지는 않다. 그래도 가보면 나는 살만하던데. 거기 원주민들 같은 경우에 어쨌든 뭐 오래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를 왜냐면 저희 방송이 시니어 방송이 아니고 젊은 분들이 이제 보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린 거다. 전세 끼고 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아니 그 지난번에 그 저기 어디야 그 노량진 있잖아 뉴타운 어떤 분이 그 댓글 남겼는데 나 한 7, 8년 전에 거기 저기 재개발 그 저기 딱지 사가지고 지금 이제 그 20억 가까이 된 사람 중에 하나가 나다. 그런 것처럼 어떤 누군가가 젊은 분이 그래 그럼 저기 합심해서 혹은 이제 뭐 자기가 싱글인데 거기 하고 자기는 그냥 원룸 같은데 살고 그럼. 그래요. 가격은 그렇게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다고 보니까. 전세 월세도 좀 계속 불안하니까. 뭐. 제가 철원 땅 2006년에 샀잖아. 열심히 살다 보니까 20년이 그냥 훌쩍 흘렀어. 진짜로. 금방 가요. 금방 가더라고. 진짜 금방 가더라고. 10년 금방 가. 금방 가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을 그렇게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주 예고. 다음 주 얘기 어디예요? 다음 주는 우리 일두의 고향 인천으로 갑니다. 인천 어디? 인천 부평구로. 부평구. 지금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거주하고 계시는 인천 부평. 예. 부평 어디? 부계동 쪽으로 가겠습니다. 부계. 부계도 진짜 거기. 그쪽에 약간 뭐가 있어요 지금. 부계가. 네, 선도지구. 아. 거기도 노후 계획 도시 선도지구로 해요. 사실 인천이 약간 그 홀대 아닌 홀대를 받는 게 사실 그런 노후 도심이 많아서. 근데 서구 쪽은 많이 개발이 됐어. 맞아. 뭐 루원부터 해가지고 거긴 가정도 맞아. 많이 개발됐는데 상대적으로 옛날에 중심이었던 데가 개발되기가 너무 힘든 거야. 워낙 인구도 많고. 이제 추진한다니까. 부계 쪽.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말이죠. 다음 주에는 저 부계 쪽으로 한번 저희가 미리 좀 예고를 해드립니다. 네, 김구랑 연구소. 저희가 말이죠. 이제 6월달에 오프라인 콘서트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좀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손익계산서를 따져보니까 정말로 이분들 진짜 소정의 돈을 들이고 뭐 카메라맨 주고 뭐 대관료 내고 뭐 또 수수료 내고 그러니까 진짜 남는 게 없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무슨 생으로 방송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갑자기 말이야 하면서 5만 원인데 야 이거 되네. 야 일단 15개로 올려봐. 이런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갈까? 15개는 말 나온 김에. 뭐 그런가 그럼 한번 15개 해봐. 몇 명 오나. 그래도 500 오지 않을까? 몇 명 오나. 그래서 저희가 한 뭐 가격을 조금 올려서 저희가 그리고 이제 규모를 좀 더 늘리고 왜냐면 규모를 늘리면 대관료가 일단 또 올라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액수에는 도저히 이제 되질 않겠다. 우리가 이제 그 노포 가운데서 있잖아. 가끔 이제 저는 이제 한국경이라든지 이런 다큐멘터리 보면은 뭐 10년째, 20년째, 30년째 가격을 안 올리는 집들이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주인집.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농사짓고. 규모가 또 아주 큰 집은 그렇게 안 돼요. 인건비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여기서 진짜 김 소장하고 나하고 김종이랑 셋이서 카메라는 그냥 픽스해 놓고 김만희가 편집하고 김종희도 편집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조금은 가격을 조금 인상해서 그렇게 이제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그래서 규모도 한 500석 이상으로 해서 좀 알아봐서 6월 이후에 한번 또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뵙는 걸로 하반기 하겠습니다. 전망하니까 딱 좋네요. 2월달. 그러네. 그때 되면 이제 뭐 이제 전쟁도 이제 끝났고 그때까지 끝났겠지. 전쟁이 안 끝나면 작살 나는 거야. 그건 심각하다. 작살 나는. 아무리 트럼프고 아무리 뭐 이란의 혁명 수비대라고 해도 그 사람들도 어쨌든 지구인이기 때문에 그건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래도 더 많이 올 수도 있겠다. 궁금해가지고. 아니지 그러면 이제 뭐 경제고 나발이고 이제 끝나는 진짜? 거지. 그럼. 그렇게 되나? 진짜. 자 주식기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시블님께서 자 저는 말이죠 6년째 한 종목과 운명 공동체로 살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그 확신이 있는 분들이죠. 예, 그죠? 저는 말이죠 미래 산업을 믿고 투자했는데 지금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버티고 있는 느낌이에요. 종목이
SK 이노베이션. 이 제목이 이제 그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사명이 몇 번 바뀌었죠. 그죠? SK 유공 이노베이션 된 거예요? 네, 60부터 시작해서 SK 뭐 화학으로 갔다가 뭐 이렇게 계속 이름 바뀌어가지고. 이름 멋있네. 그러니까 이노베이션 이런 거 자체가 이미 옛날 이름을 바꿔놓은 이름이에요. 예. 그러네. 이노베이션은 의미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보유 수량 꽤 많아요. 2,134주. 평균 매수가가 21만 6천 원인데요. 투자 원금이 4억 2,800이니까 야, 꽤나 큰 돈을 투자를 하신 분입니다. 근데 현재 손실이 마이너스 2억.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진짜 기회비용 날린 것까지 하면은 6년 전에 삼성전자를 샀으면 로나 있잖아, 로나. 네. 로나 위기 때 웬만한 거 섰으면 먹고 나오고 그잖아요. 그렇죠. 진짜 테슬라를 샀으면 반도체 어떤 소위 말해서 이 슈퍼사이클에 올라탈 수 있는 그런 내가 보니까 식견이 있는 분인데 그래서 제 계좌를 보면 정말 세월의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왜냐면 또 그리고 총알이 내가 보니까 한마디로 이래서 올인하면 안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팔고 나올 수가 없잖아. 운명 공동체다. 지금 12만 8천 원이네. 이 종목을 산 이유는요. 2차 산업, 그러니까 2차 전지 산업의 말이죠. 성장 스토리를 보고 매수했습니다. 유튜브에서 그 배터리 아저씨, 이분 때문에 진짜 많은 분들이 결과론적으로는 힘듦이 있었죠. 맞아요. 이거다 싶어가지고 추매를 계속했습니다. 배터리 시대가 온다. 배터리 시대는 오죠. 근데 다만 언제 어떻게 오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지금 들어보니까 제 통장 배터리만 방전된 느낌. 기본적으로 휴머가 있는 분이네. 이렇게 해서 또 간간히 또 이렇게 말장난까지 해가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아직 여유가 있어. 현재 계좌를 보면 말이죠. 수익은커녕 원금 회복만 돼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6년 동안 돈이 묶여 있었다는 게 제일 힘든 거잖아요. 그 돈을 말이죠. 다른 곳에 투자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두님께 솔직히 물어봅니다. 이 종목 계속 들고 가는 게 맞는지, 원금 회복 가능성 현실적으로 있는지, 손절한다면 어느 가격대에 하는 게 맞는지 이렇게 좀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NC 같은 경우도 예전에 지금 이름 바꿨더만 NC로. NC로. NC 소프트에서 NC로. 하여튼 이름 바꾸는 회사들은 뭔가 마음에 안 뭔가가 들어.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잘 안 돼. 그러니까 여자도 마찬가지 아니야. 분위기 바꿔보려고 머리 확 자르는 것처럼 뭔가가 안 돼. 근데 제가 NC를 한 80 정도에 80만 원을 샀잖아. 지금 27만 원이야.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뭐 GMBS 에코라든지 뭐 그리고 HFR 이런 것들은 진짜 한 3, 4년 갖고 있다가 결국은 악랄하게 버텨가지고 한 10%, 2% 먹고 나왔는데 그게 이제 사실 뭐 통신주다 뭐다 이렇게 걸렸으니까 그런 거지. 지금 NC는 하세월이야. 그래도 올랐는데 NC 올라봤자 대세 큰 지장 1.9% 없어. 올라서 26만 7,500원. 대세 큰 지장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종목을 계속 들고 가는 게 맞을까요? 일단은 들고 가셔야 된다. 희망이 있다. 희망이 좀 있구나. 네.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건 2차 전지 때문은 아니에요. 2차 전지 때문이 아니고 이 종목이 SK그룹이 이 망가지는 배터리 살리려고 지금 온갖 행위를 다 하고 있잖아요. SK이노베이션에 SKENS라고 하는 연간 1조 이익 내는 회사를 붙여줬습니다. 그거 뭐 하는 회사야, 그 회사? SKENS는 발전소, 발전소. 자원개발 자원개발. 이런 거 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회사를 여기다 붙여줬어요. 그래도 희망이 있네. 그 회사는 저 비상장 회사였고. 네. 그러니까 원래 SK가 갖고 있던 그 SKENS라는 회사를 SK 지금 배터리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SK 이노베이션이 있고 그 아래 SK온이라고 하는 배터리 회사가 있죠. 정유화학이 그동안 돈 벌어서 SK온을 지원해주는 형태였어요. 그런데 배터리가 너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포드랑 미국에서 주로 협력했었는데 포드가 이걸 그래 놔버렸잖아요. 얼마 전에 그래서 기사 크게 났었잖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멘붕이 오면서 그냥 회사가 자빠지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SKNS라고 하는 또 알짜 회사를 여기다 또 붙였어요. 원래 이제 그 회사는 이제 따로 상장하려고 그랬는데 야 이거 안 되겠다. 얘네가 무너지게 생겼다 해서 붙여줬구나. 계속 물타기라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정말 무너지게 생. 근데 여기다 지금 투입된 돈이 너무 많거든요. SK그룹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거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SKENS까지 녹여놨는데 그래도 못 살아나고 계속 적자를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제가 뭐 한
한 달 전에도 말씀드렸고 한 2주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서 전쟁이 언제 끝날까 같은 쓸데없는 고민 하지 말고 언제 끝날까 맞아요. 아무도 모르니까 전쟁이 무엇을 바꿀까를 고민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에너지 캐리어나 에너지 기업들 몇 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LX 뭐 오늘도 조금 거론하는데 담겼는데 어쨌든 LX 인터내셔널, 이런 것도 많이 포스코인터 얘기했었죠. 뭐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이 종목이 그런 종목이에요. SK이네스가 그런 종목이에요. LNG 발전소 갖고 있고 그다음에 해외 그 자원 지분 있고 이런 기업이거든요. 좋네. 그 정유도 계속 적자내다가 1분기에는 정유도 엄청 터질 거예요. 왜냐하면 60달러에 사둔 원유를 지금 100달러에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유에서도 아마 조단위 이익이 날 거고. 근데 이제 그거는 좀 한정적이긴 하네. 그렇죠. 근데 이제 뒤로 넘어가면 이제 또 다시 좀 안 좋아질 텐데 어쨌든 정유도 1분기, 2분기까지는 흑자날 가능성 높고 SK E&S의 가치가 점점 올라갈 걸로 보이니까 지금 팔면 안 된다. 아하. 그래서 배터리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데 어쨌든 나머지 그 두 가지 사업부 정유화학 사업부하고 그 다음에 그 SK E&S 사업부가 이익을 크게 낼 걸로 보이니까 지금 당장 팔지 마시고 그러면 21만 원 갈 수 있느냐 이제 이게 관건인데 21만 원은 아주 오래 기다리시거나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지금 저기 얼마요? 12만 8천. 12만 8천. 아하. 이것도 그동안 저기 3개월 동안 좀 많이 오른 건가? 아니요. 오른 건 별로 없어. 최근 들어서 조금씩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3개월 동안 19,800원 올랐네.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은 좀 올랐는데 그게 이제 정유사의 이익 증가라든지 말씀드렸던 그 지분 가치 때문에 오르고 있는 건데 그 이 회사가 정말로 탄력적으로 오르려면 ESS라든지 다른 쪽에서 터져야 돼요. 전기차로는 지금 승부 보기가 쉽지 않고 왜냐하면 여기는 주력이 파우치형인데다가 아, 각형하고 파우치형이 있는데 그나마 이제 저 각형이 이제 각광을 받아서 이제 SDI는 좀 오르고 있고. 원통형, 파우치형, 각형이 있는데 원래 여기는 그 파우치형이 주력인데 파우치형이 나쁜 게 아니고 근데 지금 ESS 쪽은 각형 쪽을 좀 더 많이 주력을 쓰다 보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2조 원 가량 ESS 발주를 냈는데 여기가 비중이 거의 없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서 어떻게든 ESS를 따내려고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는 SK 중이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따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원금 회복 가능성은 저는 21만 원까지는 한 1, 2년 안에 30-40% 정도의 확률을 보고 있다. 거기까지 그래도 갈 수 있는 희망이 확률이 있네. 원금이 그래도 보장은 뭐 어쨌든 간에 조금 보이네. 근데 첨보보다 30, 낫다. 40%. 그렇지. 첨보보다 낫지. 근데 이 사람하고 나의 차이점은 뭔지 알아? 내 투자액의 첨보는 아주 작은 비중이야. 또 이래 자기 자랑을. 자기 자랑이 아니지. 근데 이 사람은 다 이게 넣었잖아. 올인이야.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그러네. 그래서 만약에 손절을 한다면 어느 가격대에서 판단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종목이 배터리가 하도 날려 먹어가지고 원래 옛날에 정유화학 잘할 때 BPS 주당 자산 가치가 20만 원이 넘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지금 주당 자산 가치가 딱 지금 가격이 11만 원. 아 그래. 네. 그러면 이 종목은 정말로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뭐 PB 2배, 3배도 갈 수 있지만 지금은 배터리가 일단 살아나는 게 일단 가장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건 한 PB 한 1.5배에서 1.6배 정도가 제가 보기엔 단기적 목표가 올해 정도의 목표가가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 1.6배 정도 생각하면은 한 17만 원, 18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내로 난 빠져나와서 다른 거 옮겨 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요 정도 가격대에는 빠져나오시는 게 맞다. 17 정도에서. 네. 근데 만약에 2번 질문 원금 회복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있는지가 30-40%의 확률에 만약에 거신다면 한 2년 기다려야 된다. 한 2년 정도는 기다려 봐야 된다. 특히 미국에서 ESS의 회복에 지금 뭐 100기가와트 뭐 수주를 하는 뭐 뉴스는 나오고 있지만 이거 제가 보기 언론 플레이에 가깝거든요. 아직 뭐 성과가 나온 것들이 확실하게 그럼 없어서. 있잖아. SK온이 왜 무너진 거야? 어쨌든 2차 전지가 캐즘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워낙 이제 전기차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한 거가 그렇게 확 이렇게 올라서질 않고 있고. 그건 기본값 3회사 다 마찬가지. 3사 다 마찬가지. 그건 LG엔솔, SDI 다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최대 문제 뭐였냐면 일단 첫 번째 우리나라 배터리 기술은 LG 화학이 다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SK도 사업을 계속 이제 벌려나가면서 배터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LG 쪽에서 연봉 2배 주고 사람들 막 빼왔죠. 그래서 일단 여기 연봉이 일단 높았어요. 인건비가 높구나. 막 사람을 뽑아왔어요. 약간 그 하이닉스 방식이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일단 빼왔어요. 빼와서 일단 막 했는데 LG 쪽에서 딱 보니까 사람만 빼간 게 아니라 기술도 빼간 거 같네. 소송을 걸었지. 그래 알아. 소송 얘기했었지 지난번에. 그래서 미국에서 결국은 2조 원을 서로 토해내고
합의를 받죠. 음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이미 시설 투자에도 돈이 엄청 들어가고 인건비도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이조는 또 토해내고 그러면서 다른 회사보다 이미 뒤처져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파트너였던 포드가 전기차를 더럽게 못해서 이건 SK 이노베이션 잘못이라기보다는 포드 잘못이에요. 근데 있잖아 포드를 고른 것도 이 사람들의 잘못이야. 포드만 손잡았겠지. 그리고 이제 또 공격적인 영업. 삼성 SDI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영업을 했고 LG는 SK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영업했지만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진 않았고 근데 SKO는 엄청 공격적으로 영업해서 야 물량 우리가 제일 싸게 줄게 원가는 제일 높은데 총체적 난국이. 그러면서 이제 망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배터리 시장이 생각보다 엄청 좋아졌다면 그거 다 커버하고 남아서 어쨌든 이익은 작겠지만 엄청나게 컸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제2 하이닉스 신화를 쓸 뻔했는데 그러니까 사업 방향을 잘 잡았는데 결국은 출발점부터 약간씩 어긋나기 시작한 게 요게 한 1, 2도 틀어져 보이지만 쭉 가면 엄청 벌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된 거죠. 우리가 저기 드라이버 칠 때 있잖아 어드레스 있잖아 잠깐만 잘못 보잖아. 그러면 확 말려요. 그냥 바로 오비 나는 것처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태생적으로 약간 불리한 구조로 출발했기 때문에 SK온이 쉽지는 않겠네. 쉽지는 않지만 근데 ESS가 지금 터지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가파르게 터지고 있어서 ESS가 터지면 근데 있잖아 SDI나 사실 LG만큼은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뭐 이게 지금 뭐 파우치 여기가 뭐 주력의 파우치 여기는 뭐 각형 뭐 여기는 뭐 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각각의 그 기술 장벽이 정말로 아주 허들이 높다 이렇게 보긴 또 어려워요. 그다음에 파우치형이라고 해서 ESS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에서나 유럽에서 수요만 많이 터진다면 여기에도 기회는 온다.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의 이익하고 가치 그 두 가지는 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상반기에만 ENS하고 정유 쪽에서 한 4조 이익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지 않은 거거든요. 진짜 SK 온만 아니었으면 그러네. 짜였는데 우리가 12만 8천 원에 사 17만 원에 파는 건 좋은 전략이야? 당연한 거지. 그건 뭐 물어보나 좋은 말이지. 전략인데 우리는 더 여태까지도 우리 그런 거 했는데 뭘 그래? 근데 이미 더 좋은 선택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게더 삼성 좋은 SDI가처럼 지금 엄청 잘 오르는 걸 이미 갖고 있는데 갈아탈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정말 한 6년 사귀었는데 여자친구가 진짜 한 4, 5년 전부터 헤어지고 싶었는데 계속 만난 거야. 문제점이 고쳐지질 않거든. 헤어져야 되는데. 헤어져야 되는데 여태까지 또 정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가슴만 아픈 거지. 시간 지날수록 더 가슴 근데 개선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드롭을 목표로 해서 일단은 좀 지켜보세요. 근데 안타깝네. 그래서 여기 그 마지막 한마디가 놓아줘도 된다. 조금만 더 버텨라. 조금만 더 버텨라. 조금만 더 버텨라. 좀 있다가 헤어져라. 취직되는 거 보고 헤어져라 이거요. 조금 있다가 정리해라.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정리의 타이밍이 보인다. 그렇죠.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김구라 경제연구소 애청자로서 말이죠. 고민이 있어서 사연 보냅니다. 남양주 별내 거주 중인 맞벌이 부부입니다. 젊은 부부죠. 예. LH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특성상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데 문제는 말이죠. 소득 기준이 매년 달라진다는 점이죠. 네, 그죠? 내가 이제 돈을 많이 벌면 나가면 되는데 네. 뭐 돈이라는 게 그렇게 그것도 그렇지 많이 않고. 벌리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재계약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재계약이 가능할지가 불안해지다 보니까 집을 좀 사야 되겠다는 그런 고민이 들어요. 원래 시댁에서 남양주 왕숙지구에 청약이 당첨되면 집을 지원해 주시겠다. 와 대박이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저기 시댁이 요 근처에 사는 것 같아. 남양주 사시는 네, 그러니까 저기 야 너 여기 있으면 저기 우리가 저 손주도 좀 보를 테니까 그럼 우리가 저기 돈을 좀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 우리 일두가 인천 좋아하는 것처럼 인천에 당첨되면 주겠다 이런 거지 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왕숙에 계속 청약을 놓고 있는데 생각보다 왕숙이 갑자기 이제 분양가가 좀 올라갔고 아내 입장에서는 지금 있잖아 더 외곽으로 이동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내가 보니까 직장이 서울이거나 뭐 이런 것 같아요. 아내가 서울 토박이라서 그런지 지금 살고 있는 별내동도 불편하다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내 자체가 시댁 근처에 있는 거를 조금 불만으로. 왜냐면 서울 토박이라서 별내 사는 게 불편하다. 이거는 설득력이 전혀 없는 얘기야. 그렇죠. 안 그래? 별내 진짜 서울 바로 옆에.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8호선 타면 잠실까지 30분 하면 가요. 내가 보니까 저기 남편이 착하네. 우리 같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때문에 야 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안 그래? 야 서울 토박이랑 별내 사는 거랑 뭔 차이가 있어? 그리고 야 신도시가 뭐야?
정말로 야 서울 저기 네가 살던 데보다 더 시설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네. 와이프를 사랑하나 봐. 착한 사람이야 내가 보니까. 사랑하는 거야. 이거부터 말도 안 된다고 좀 얘기해 주세요. 그냥 내가 저기 있잖아. 그 저기 당신네 저 식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사는 게 좀 부담스러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지. 그런가? 그게 더 기분 나쁘지 않나? 예를 들면 니들 식구 기분 나쁘지 아내가 않나? 강남 토박이라서 이러면 내가 이해한다고. 근데 서울 토박이란 거 보니까 뭐 강북 이런 데 사시는 분이니까 지역적으로도 큰 차이 없는 분 같은데 뭐 어쨌든 이건 제 추측이고 계속 청약도 떨어지고 말이죠. 언제 당첨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참 기다리는 게 맞는지 고민이 된다고. 현재 상황이 아이가 한 명 있어요. 6세. 어린이집 그리고 친구 등 생활권이 어느 정도 별내 이제 형성이 이제 별내가 이제 제2의 고향이 이제 된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청약만 기다리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내가 여기 살자. 구축을. 그래서 예산 6억 정도로 보고 아파트 후보 별내 푸르지오, 별내 유승 한내들, 그다음에 별내 모아 미래도, 별내 남양주 리슈빌. 푸르지오가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아파트 브랜드상으로는 위치상 서울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면 아내를 제가 보니까 아내한테도 뭐라 그러지 못하는 게 내가 보니까 아내가 경제적으로 많은 부분을 좀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가? 예. 아이를 케어하면서 출퇴근까지 해야 되는 아내의 부담. 그래서 별내에서 타협점을 찾고 있습니다. 아하. 5구 부동산 대책이 말이죠. 매물이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생각보다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네. 집값이 떨어진 건 이제 강남이라든지 그렇죠. 고가 아파트들. 네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서 드리고 싶은 질문 두 가지인데 지금처럼 매물이 나오는 시점에 매물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조금 더 가격 조정이 온 뒤 매수하는 게 나은지. 가격 조정을 기대하고 있어요. 야, 여기 대해서 우리 김 소장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입이 삐쭉대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이미.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짜증 나는 거지.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일단 부모님이 좋은 기회를 줬는데 왕숙하라고 했잖아요. 왕숙하면 돈도 지원해 준다. 아니 근데 왕숙이 안 됐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왕숙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지금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지금 나온 거는 요만큼만 나왔고 앞으로 나올 물량이 이렇게 있는데 부모님의 지원이 내가 보니까 그렇게까지 지원한 것 같지는 않아. 그런가? 예. 이렇게 지원해 준다며. 지원이라는 게 이제 뭐 그리고 지원이 자. 몇 천만 원도 지원이니까. 그런가? 그리고 이분이 자 내용들 중에 생각보다 분양가가 높아졌대. 근데 남양주 왕숙 얼마 전에 나온 게 있었거든요. 푸르지오. 그게 분양가가 6억 정도 나와요. 전용 84가. 전용 84 6억도 올라서 부담스럽다고 하면서 지금 알아보는 게 별내 푸르지오 이런 게 다 6억이 넘어요. 뭔 시츄에이션이야. 신축 아파트 신도시 3기 신도시로 가는 게 나 맞지 않나. 입지는 별내가 좀 더 가깝긴 해요. 별내, 다산, 왕숙 이렇게 가는데 입주 연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왕숙 신도시가 입주하면 한 2030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내가 보니까 왕숙이 그래도 머니까 그래서 왕숙을 안 가려고 하니까 아내가 그렇죠. 아내가 내가 보니까 아내한테 끌려다니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럼 왜 나한테 물어봐? 아내 가자는 대로 가. 왜 김구라 경제연구소에 그걸 물어봐? 내가 우리가 이제 그런 거잖아. 야 나는 이제 강남 살아도 나는 개포에서 못 살아. 나는 최소한 대치까지 가야 돼. 노년이나 이 정도는 살아야지. 나 개포 못 살아. 근데 진짜 개포 노년 멀거든.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아내가 왕숙을 싫어하는 거. 왜? 시댁도 있고 멀고. 김포도 마찬가지거든. 김포도 있잖아. 고촌하고 장기동하고 장기동하고 차이 있죠. 풍무하고 차이가 커. 엄청나죠. 그치? 그래도 왕숙이 개발되면 9호선 또 연장되고 교통망도 좋아지고 규모의 경제가 있는데 나는 확실히 좋아진다.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도 아는데 아내가 내키지가 않는 것 같아. 충분히 대화를 하면 왕숙 신도시 미래라든지 그러니까 이분이 부인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서로 대화를 그래서 좀 하고. 아내가 나 있잖아 진짜 난 시댁 옆에 사는 게 너무 싫어. 진짜 그럴 수 그러면 있잖아.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솔직히 얘기를 듣고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여기 삽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일리 있지. 왜냐면 한 번씩 얘기를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 이제 애기 키울 때 모르니까 애가 막 우는데 와이프가 애를 항상 봤거든요. 그래서 나는 와이프가 애 보니까 식탁에서 나 혼자 치킨 먹었거든. 버락 화를 내더라고. 갑자기 안 그러는 사람이 너 혼자만 입이냐. 그 다음부터 항상 같이 먹는다. 당신이 먼저 먹어. 한 번씩 당해봐야 뜨거운 맛을 알아. 정말 근데 참 경우가 없는 사람이네. 그때는 몰랐다니까. 그걸 왜 몰라? 뜨거운 맛을 한번 보니까 이거구나. 근데 여기도 알려주신 아파트 보면 역하고 거리도 멀어. 별내에서도 위치도 좋지도 않아. 그러니까 굳이 여기 할 바에는 그냥 왕숙 장위 가라. 뉴타운 가 그냥.
장인 유턴이 나을 것 같아. 서울로 들어가잖아. 와이프 속이라고 그래. 편하게. 그 여기 저 아내분을 제가 잘 모르는데 누군지도 특정이 안 되는 거냐. 근데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내가 좀 대화를 좀 해야 되는데 무조건 싫다고 그러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살짝 좀 달래보고 대화도 하고. 그러네. 서울로 갈 테니까 대신 투룸에 살자. 이렇게. 그건 아니야? 야, 그리고 또 내가 보니까 아내가 그런 것 같아. 지금 6세면 한참 이쁘지만 한참 까풀고 막 이럴 때가 힘들 거야. 또 이분 질문 보면 더 기다려서 가격 조정이 된 후에 매수하는 건 사실 저는 그럼 이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하고 기다려서 진짜 조정이 돼. 조정이 되면 또 못 사요. 더 떨어질 것 같고 그럼.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아? 주식도 마찬가지야. 맞아. 똑같잖아. 막 떨어지면 이거 더 떨어질까? 기다렸다가 빨간색 되면 또 막 사고 싶잖아. 김 소장이 요즘 또 주식 좀 한다고 이제 쓱 주식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얘가 좀 풍성해졌네. 내가 사니까 또 떨어지더라. 어쨌든 저기 그 아내하고 한번 좀 얘기를 잘 해보시는 게 이 그러니까. 부동산은 사실은 부부가 얘기가 돼야 됩니다. 돼야 돼요. 주식은 지 몰래 하는 게 돼. 맞아. 부동산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내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네가 특히- 진짜로 원하는 게 뭐냐? 네가 그렇게 싫으냐?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하자. 가급적이면 와이프 말 들어주는 거는 아니야. 맞는데 그래도 합리적으로 좀 대화를 와이프 하자. 말을 무조건 듣는 건 저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예. 제가 제일 싫어한다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뭐? 남편한테 혼났다. 와이프한테 혼났다. 선생이야? 왜 혼나 우리가? 치킨 먹다가 혼났다니까. 그거는 나는 혼났다는 표현을 안 해. 그 뭐. 지적을 받았다. 지적을 너무 딱딱하게 해서. 지적을 받았다지. 뭐 혼나? 지적받은 거지. 아 그렇구나. 그게 지적이구나. 왜 혼나? 지적 무서워.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치고 저희는 잠시 후에 생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네. 저희가 한번 또 준비를 하고 지금 어떻게 되죠? 315인가? 아닌데. 31만 2천이야? 왜 그대로지? 여러분들 좀 저희 구독에 좀 힘을 좀 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네, 팍팍 좀 밀어주세요. 네네. 어떤 분이 저기 뭐 제가 저기 말할 때 사실은 한다고 그런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계속 올려주시는데 그분도 참 가끔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야 이분도 참 특이한 분이구나. 그럼 사실은 얘기하지 말라고. 아니 그걸 내가 얘기를 왜 안 해? 계속 해야지. 그러니까 그럼 거짓은 일어나?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저기예요. 우리가 대본이 있는 방송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애드립을 하다 보니까 자기 말버릇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성대모사 있잖아요. 유명인들의 성대모사를 왜 할 수 있는 건 줄 알아요? 그 사람이 특유의 그 말투가 있고 계속해서 쓰는 그 단어들이 있어. 그럼 김구라 성대묘사 하면 사실은 일어나. 그래서 옛날에 저기 김그라라고 한 친구가 사실 말이죠. 이런 걸 많이 했었어. 그 트레이드 마크지. 근데 그래서 내가 방송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있대. 칭찬도 너무하니까 이분은 모질한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그 얘기는 제가 옛날부터 했었어. 계속 제가 사실한 말 많이 쓰고 근데 말이죠 내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막 이런 얘기를 내가 원래 많이 해. 그렇지. 할 수 있지. 왜냐면 내가 웬만한 말이야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걸 있잖아 시선을 확 집중을 시키면서 확 바꿀 수가 있거든. 그게 전략적으로. 근데 말이야 내가 말이야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얘기는 다 하는 거거든. 약간 이제 밑밥을 깔면서. 나도 그래야겠다.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 옛날 알죠? 그건 뭐예요? 선생님들 중에서 있어. 옛날에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제가 뭐 이런 거 맞아, 많았거든. 그런 것처럼 저는 그냥 사실을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사람마다 사람마다 그런 말투가 있어요. 쪼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방송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 어떤 교수님은 교수님인데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계속. 그래 맞아. 그래서 저는 방송하면서 잘 모르는데 교수님 잘 모르면 어떡하지? 그렇지. 그게 말투인 것 같아. 맞아.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은 다 해. 다 맞는 말을 해.